하이. 왔네. 꾸이꾸이 돼지촌 쭈꾸미. 근데 저희가 오늘 여기 왜 온 거예요?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쿠마가 찍은 핫플레이스. 해산물을 주려한 요리사는 어떤 해산물을 먹나?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맛집 탐방을 해볼 건데, 소위 말해 진짜 찐 맛집을 앞으로 소개하려고 꾸이꾸이 돼지촌이라고 음력은 한 20년이 좀 넘고요. 그 종류를 풀어내는 예도가 다릅니다. 이 연체류들은 이 집이 제일 맛있다. 좀 말만하면 뭐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드셔보시죠. 가시죠. 보통 쭈꾸미 조리 방식들은 센 불에 확 볶아갖고 매콤하게 익는 쭈꾸미가 대중적이지만은 이 집은 부추, 보면 좀 충격적인 비주얼입니다. 부추를 산처럼 쌓아가지고 부추 숨을 살짝 죽을 때 부추하고 같이 싸먹는 특이한 방식의 쭈꾸미 집입니다. 제가 2007년부터 다닌 집입니다. 원래 조그맣게 드럼통 4개 놓고 시작한 집이었는데 지금 잘 되어서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는 핫플레이스로 변해 있습니다. 양념이 과하지 않고 쭈꾸미를 계속 먹을 수 있는, 먹고 나서 또 삼겹살 먹고 안 그러면 삼겹살 같이 섞어 먹든지.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부추 쭈꾸미가 1인분에 15,000원인데 팔쭈꾸미를 15,000원에 먹을 수 있는 집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 좀 주십시오. 쭈꾸미 나왔습니다. 쭈꾸미 머리는 알이랑 내장이 있어서 잘 안 익어요. 그래서 좀 더 익혀 드시고요. 다리는 바로 드시면 되고요. 저희는 생물 쭈꾸미라서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살짝만 데쳐서 나가고 있어요. 부추를 이렇게 조금 살짝 숨이 죽은 다음에 네, 그냥 드셔도 되는데 저희는 숨지겨 드시는 걸 더 추천해드려요. 부추값만 해도 15,000원은 무한 리필입니다. 계속 줍니다. 쭈꾸미 빼고. 시골에서 할머니가 드시던 메뉴인데 부추랑 같이 해서 해주셨대요. 할머니가 원조인 격이죠. 지금 보시면 뭐 김영철 동네 한 바퀴 생방송 투데이부터 해가지고 방송 안 딴 게 없습니다. 다 탔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으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라서 나오는 금방 귀신의 미간 맞다. 맛있지요? 부드러우면 따라가지 못. 그럼요. 활쭈꾸미는 반응 힘이 있다니까. 양념이나 이런 게 과하지 않다니까요. 과하지 않고 입에 쫙쫙 계속 들어가면서 나는. 어디 보면 내공 있는 음식 있잖아요. 그럼요. 팔쭈꾸미랑 확연히 느껴져요. 쭈꾸미가 지금이 제철이죠. 그렇지, 이제 봄이 쭈꾸미가 3월 이제 벚꽃이 필 때부터 해가지고 벚꽃이 질 때까지가 제일 맛있는 시기예요. 쭈꾸미 알이 차 있으면 저 독특한 식감들이 있죠. 약간 쌀알 같은. 근데 쌀알이 그 쭈꾸미 알인데 실질적으로 그걸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그 먹이가 지금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먹이는 조금 더 앞당겨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쭈꾸미 겨울철에도 맛있거든. 야, 얘부터 가 먹고 삼겹살 먹자. 이게 계속 처음 먹었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또 맛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더 진해지니까 더 맛있어. 나 이거 한 15년 먹었네. 그전에 누굴 데리고 와도 실패 안 하는 분위기잖아.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고급진 쭈꾸미 맛이지. 너무 맵지 않아서 좋아요. 이거 원래 쭈꾸미 매콤하게 그래가지고. 근데 확실히 화학이 다르다. 여기에 소면 넣으면 맛있대요. 삼겹살 넣어서 먹을 거예요. 셰프님은 쭈꾸미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일단 국산은 볶음보다는 샤브샤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들보들하고 부드럽기가 다르니까 태국산 냉동 쭈꾸미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볶음, 물 안 나오게 냉동시키는 것, 그런 볶음. 전도 만들 수 있고 뭐다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지만은 대중적이 가장 즐겨 먹는 게 가장 맛있다는 지표기도 하거든요. 쭈꾸미는 볶음 아니면 샤브다. 왜? 맛있어. 근데 이거 삼겹살이랑 쭈꾸미 같이 먹는 이유가 뭐예요? 쭈꾸미가 뭐가 부족합니까? 기름기 하나 없거든요. 지방이 녹으면서 고기의 고소한 맛, 쭈꾸미의 들큰한 맛 같이 올려주면 실패가 없어요. 네, 실패 없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기다리는 실패지 그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요거 갑시다. 아껴놨어요. 네. 한 점을 위해서. 한 점을 아껴놔서 삼겹살에다가 부추. 아, 같이 먹어야 돼. 아, 이거 같이 먹어야 돼. 이게 분명히 과하면 질릴 텐데 안 질려요. 어제 술 먹기 잘했어. 셰프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맨날 재료 이야기하자. 이 집 사장님도 재료에 타입이 없어. 팔뚝구멍 끓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집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의 추억의 집이기도 하지만 추억보다는 맛이 먼저인 집이다라고 생각을 해. 봄 기운 살짝 돌 때 있잖아요. 약간 간질간질하고 한데 여기는 좀 시원하고 막 요 느낌 날 때는 무조건 이 맛이 그냥 생각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벚꽃을 보면서 쭈꾸미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 이제 제발 좀 그만 줘. 제발 좀 그만 줘요. 이거는 막걸리에 절인 거라 좀 맛이 다르실 거예요. 땅묻기 무대로 야 시원하게. 얘는 막걸리지. 쭈꾸미 더 시켜라. 다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입이 딱 가시네. 싹 가시고 다시 리셋되는 맛이야. 동현아, 제발 좀 먹어볼래? 어마무시하네, 진짜. 어마무시해. 솔직히 말 쭈꾸미지. 쭈꾸미. 각자도 맛있는데 요 있는 게 모든 게 쭈꾸미를 받쳐주기 위한 쭈꾸미하고 뭐든지 쭈꾸미하고 같이 먹으면 다 맛있는 거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쭈삼에 익숙한 사람들은 쭈꾸미하고 삼겹살 섞어달라면 섞어줘 또. 아는 사람만의 비밀이야. 참기름에 묻히고 참기름 간장 양념 싹 배겨가지고 와 내가 존경하고 마주 앉는 준하님 고소하이 처지기네. 하이 칠입니다. 칠입니다. 맛을 못 보여주는 게 참 한이다. 그러니까 빨리 애들 엔딩 하자 그러자. 빨리 엔딩하자.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나의 플렉스는 미식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충분히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역맛집인데도 사람이 줄을 서거든요. 둘째, 쭈꾸미는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쭈꾸미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같이 양념을 볶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안 질리고 먹을 수 있나. 세 번째 이유는 접객입니다. 아는 동생이 이렇게 카톡에 인사말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친절할 기회가 있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네. 항상 웃으시고 항상 밝게 하시고 뭐가 필요하지 뭐가 더 하지 묻습니다. 장사가 잘 된 이유는 기분 좋은 접객에서 제일 첫 번째로 꼽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강서 쪽이니까 외국 갔다가 오잖아. 볶음밥, 시원한 찜닭, 그 다음에 매콤한 맛 있다가 하고 시차 적응할 거 없이 혀차 적응은 끝날 것 같아. 자, 이 집은 한마디로 딱 표현한 한 줄로 쭈꾸미의 새로운 트렌드. 고급진 쭈꾸미 맛. 너무 고급진. 오감만족이에요, 되게. 오늘 꾸이꾸이 돼지촌 방화동 푸세권의 촬영을 처음 해봤습니다. 굿플레이스. 앞으로도 왜 맛있는지, 왜 여기를 와야 되는지라는 이유는 명확하게 짚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꾸이꾸이 돼지촌. 안녕하십니까. 일타쿠마 김민성입니다. 굿플레이스가 이제 오늘로 2회째인데 여기가 어디냐? 마산입니다. 마산까지 내려와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향어회, 민물회 전문집입니다. 뭐 다른 이제 대중적인 음식점도 좋지만 저희는 지역하고 이런 데 막 돌아다니면서 지역 맛집들 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 삼랑진, 물금 이쪽에서 보통 향어회를 먹습니다. 부산에도 횟집이 하나씩 존재하기는 하지만 마산이 되게 유명합니다. 이 마산역 앞에 이쪽 거리들이 보시면 전부 옛날에는 전부 다 향어회 집이었습니다. 향어회집 민물회집이었는데 이제 어느 집 다 그다음 문 닫고 50년 동안 한 집은 유일하게 다혈집 이 집 한 집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와서 여기서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굿플레이스 여기로 바로 기획을 했습니다. 마산에 여행을 잘 내려오실지 안 내려오실지 잘 모르겠는데 내려오시면 꼭 한번 들러야 될 횟집? 향어회는 진짜 다릅니다.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 예, 보시면 돼지향어입니다. 돼지향어. 이런 향어들을 이제 즐길 수 있는 데는 아마도 마산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산보다는 양식입니다. 다 양식입니다. 자연산은 아무래도 조금 디스토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양식이 좋습니다. 양식 기름기도 많고. 지금 우리가 먹는 일반 회하고는 완전 다른 방식의 회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꼭 시켜드리고 싶었고 마산에 혹시나 내려오실 기회가 있으면 꼭 이거 드십시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게 민물회에 대한 개념을 완전 바꿀 겁니다. 바다에도 민물회도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쏘가리보다 더 맛있습니다. 마지막에 산초가루 많이 넣은 매운탕까지도 딱 튑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고고. 가자니까?
자, 여기는 이 초장이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이 향어를 먹는 집 초장들은 다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산초가루가 들어갑니다. 산초. 산초 또는 제피라 그러죠. 제피하고 산초하고 좀 다른데 마라탕에 들어가는 그 마라맛, 알싸한 그 마라맛이 산초입니다. 그래서 이 초장 맛이 되게 좀 특이합니다. 좀 달기도 달고 그렇습니다. 향은 다 이렇게 손질하는 건 다 비슷한데 맛의 차이들은 그 각자 횟집마다 약간의 초장의 차이들, 산초 들어간 양의 차이들 이걸 가지고 이제 입에 맞는 집을 같이 골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옆에 모신 분 저희 죽순 같이 캐던 그 주바오 이 동생이 또 향을 되게 즐기고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한 관을 혼자서 드신다는 한 관이면 4kg거든요. 그 정도 향어 매니아입니다. 재수씨 안 계실 때 혼자 시켜 드시는. 마산에는 그 향어가 배달도 됩니다. 배달되는 배달 음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 정도로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좀 소개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들어가 소리가 떨어져. 이거 탱크라 맛있습니다. 식감 좋고 기름도 적당히 차 있고 아직까지. 이러면 안 되지. 원래 먹던 대로 물어. 덜 부어라. 보는 사람이 많아서 부담스러워. 아니다. 산초가 들어간 초장은 일반 초장이랑 뭐가 달라요? 산뜻해. 산뜻하면서 약간이라도 날 수 있는 비린내가 쫙 없어져. 야, 짜먹나 이거. 빼놨습니다. 산초향이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약간 레몬 향에 좀 더 가깝게 들어가니까 비린 맛을 좀 많이 잡아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국수가락처럼 이랬는데 이게 왜 이러냐? 잉어, 향어 이쪽 종류 애들은 장가시가 많아서 이렇게 얇게 포를 떠줍니다. 얇게 떠가지고 종이장처럼 떠서 또 이렇게 얇게 떠야 뼈를 다 갈라줍니다. 뼈를 갈라주면 혼의 길이가 되죠. 지금 먹을 때는 뼈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거거든요. 산초 들어간 초장이 마산밖에 없는데 그렇지. 내가 볼 때는 마산 그 밀양 삼당제에도 산초 들어간 초장은 없어. 마산 이쪽이면 산초 들어가고 해주더라고 내 생각에. 따로 넣어주지. 그러니까 한 지방에서 배달 음식으로 될 정도의 회인데 다른 지방들은 아예 꽉 막혔잖아. 벽이 딱 쳐졌잖아. 이런 소개해야 된다니까. 없지? 전문가. 그래. 묵고 이야기 좀 하시다니. 자, 이 향어에 또 별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잉어라고. 이게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전투식량이었다는 거야. 이마가 되게 빨리 크거든. 양식이 빠르고 단백질 공급으로서는 아주 훌륭하고 다른 민물 생선들을 먹으면 디스토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디스토마 걱정이 없는 게 겉에 보면 점액질이 많아요. 점액질들이 디스토마가 벽이 들어오지도 못한답니다. 막혀가지고. 맛있어. 그 요리사가 좀 괴로우면 음식은 맛있거든요. 되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나 싶습니다. 반틈밖에 안 남았다. 만톤밖에 안 남았어. 얘를 맛있게 먹는 방법도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초장 묻혀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생강도 좀 얹고 나는 상추보다 깻잎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메인이 맛있으면 다른 음식에 손이 안 갑니다. 이게 월등하거든. 뭐 먹어봐. 꽃이라니까. 보세요. 침 넘어가자. 그 뱃살에 붙어 있는 그 기름 지방질하고 뼈하고 같이 혼합돼서 고소하고 고소한 맛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슬프다. 줄어드는 기쁩니다. 둘이 절에서 고기 먹으러 잠깐 내려왔습니다. 뱃살은 더 꼬들꼬들해가지고 근데 이게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흙내나 뻘내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고기가 오랫동안 수조에 방치되거나 아니면 청소가 되지 않은 수조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여도 이런 냄새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증할 필요는 있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일수록 회전이 빨라서 고기가 더 신선하고 맛있을 수 있다. 수족관에서 양식하면 안 돼. 잠깐 머물다가 해야지. 근데 너무 맛있게 드셔서 진짜 맛있다니까. 오랜만에 먹었더니 너무 좋다. 지금 젓가락 던지 20분 만에 회 하나 던지 살았는지 진짜 아무도 안 나. 그건 안 나. 향물 난다. 영상에서 내보고 다 소랄 거야. 이게 초장이 하나도 안 짜다? 듬뿍듬뿍이라면 짜야 되잖아. 안 짜다니까? 짜지 않고 이 산초의 향이 싹 올라오면서 명품 초장이네. 아 진짜 먹고만 있으니까 부담스럽다. 아, 말무라. 근데 이렇게 한 줌 집어서 드시는 거 식감 입에 들어가는 양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더 들어가면 더 잡아놓지. 민물고기
회로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은 몇 가지 없는데 이거는 땡갈한 거보다 바닷고기보다 맛있네요. 아 소식자인데 나 씨. 소식했다. 옆에서 같이 모두 이리 부으니까 너무 맛있게 같이 먹게 되는 거야. 나는 벌써 내 양을 넘었거든. 회 먹는데 눈 감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드시면 됩니다. 네 국물 오늘. 얘 맛있게 먹겠는데 너무 작다. 국물 지기네. 봐봐, 정현아. 주방은 좀 안 터지겠나, 이번에 주방. 가지 말라고 부끄럽다고. 내 나름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체면 있는 사람인데. 일단 그만 인기 캐릭터로. 나 배부르다 근데. 술을 안 먹으니까 진짜 안 들어가네. 이 다 먹어야 끝나는 거예요. 바다 매운탕만의 그 깔끔하고 생선 맛이 있다면 민물 매운탕은 찐득해가 좀 묵직합니다. 찐하다. 아유, 한 그릇 잘 먹었다는 느낌, 보양 느낌이 드는 게 민물 매운탕이거든요. 앞에 1탄에서 그랬습니다. 왜 이 집을 와야 되냐라는 이유들을 명확하게 짚고 가겠다. 50년 전통이라는 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IMF도 있었죠. 코로나도 있었죠. 다 있었잖아. 근데 그걸 이겨온 집들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 맛을 그대로 지켜왔고 한국물에서 그대로 할 정도면 방문을 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적어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미식을 찾는 사람이며 두 번째로 향을 먹어야 될 이 집을 와야 될 이유. 첫 젓가락부터 마지막 매운탕 국물 한 개까지 우리 푸바오 끝냈습니다. 이 양반 맛없으면 안 먹는 사람이다. 뭐 아무거나 다 먹을 것 같지? 아니야. 맛없으면 안 먹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한 점까지 완벽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타쿠마 김민성입니다. 제가 굿플레이스를 진행하면서 전국을 좀 다니기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전라남도 지방을 좀 돌고 있는데 나무가 우거지고 강이 보이는 이곳은 곡성입니다. 곡성. 무엇이 중요한디?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게 곡성입니다. 곡성까지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섬진강을 끼고 귀소에서 올라온 참게가 유명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번에는 참게 맛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강이 잔잔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여기가 되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이고 어디에서 요즘 보기 힘든 탱자나무, 이거 탱자입니다. 가시덤불 있는 탱자. 감나무도 보이고, 감 따려다 실패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아이씨. 요즘 서울에 참새가 많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참새가 안 보이는 이유는 탱자나무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새마을 운동하면 탱자나무를 다 걷어냈답니다. 탱자나무 속에 참새가 숨어가 고양이가 못 들어가는데 참새가 숨을 곳이 없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참새가 많이 없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짠! 가야 될 곳, 세수궁가든입니다. 김혜숙 명희님이라고 그 한식대첩에서 나오신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해수부에서 지정한 그 참게,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참게 명인입니다. 오늘 이분 음식을 참게탕, 은어튀김, 그리고 참게장까지, 참게장은 지금 판매하지 않지만 명희님을 꽉 쪼아가지고 참게장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저 밖에 털어가지고 이쪽에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참게를 시켜야 되는데 국내 자연산하고 수입산이 가격이 나눠져 있습니다. 불과 차이는 5,000원 차이입니다. 저희는 국내산 자연산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내산이랑 수입산이랑 차이가 커요?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수입산도 내가 볼 때 자연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또 은어 튀김. 은어는 수족관에 제가 들어오는 거 봤습니다. 오프닝을 찍으면서 봤는데 혼인색을 띠고 있는 순놈을 지금 수족관에 차 있습니다. 앞놈들은 알이 배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도 많이 없고 알이 배에 있는 놈들은 알에다 영양물 다 뺏겨서 살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순놈을 주로 갖다 놓는데 지금은 양식입니다. 저 여쭤보니까 곡성에서 양식하는 양식 은어를 갖다 놓고 판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산 은어는 드시기 힘듭니다. 이 양식은 수박 냄새가 안 난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은 안 돼. 수박 향이 나는 그 시기들이 있습니다. 양식도 수박 냄새가 납니다. 살을 먹고 자도 수박 냄새가 납니다. 튀김을 시키고 그다음에 참게장 11월 달부터 참게장을 담으신다는데 나쁘라고 잠깐 주신답니다. 조금 내주신답니다. 저는 솔직히 참게장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진짜 궁금해요. 참게는 민물로만 민물 바닥보다 더 진해. 오늘은 참게탕, 튀김, 참게장까지 해가지고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예 뭘로 주문하실래요? 참게탕하고 작은 거하고 은어튀김 작은 거하고 둘이서 먹을 거니까 술은 술은 맥주 하나 주십시오. 안주 가져와서. 이거 몇 입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국내산이라고 들어온 건 다 자연산이에요. 그죠. 지금 이제 게가 나오는 시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섬진강, 보성강 게가 아직 안 나와요. 이 시기는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보름 뒤에는 이제 여기 것이 나와요. 그러면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향기가 또 달라요. 독특하게. 걔 맛은 뭐 그다지 상관은 없는데 이제 우리 같이 전문가들만 느낄 수 있는 조금씩 차이 나는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들이 명품을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요리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말이 잘 통하시네. 근데 지금 나오는 게들은 약간 달고 그 대신에 또 좀 물러요. 근데 이제 앞으로 썰이 내리고 그러면 굉장히 딱딱해져요. 그때는 이제 게장을 담아요. 참게장을. 응. 보통 민물게 하면 디스토마 걱정이 있잖아요. 바닥에 꽃게 같은 경우는 냉동실에 해놨다가 그냥 간장만 부어서 뭐 5일, 10일이면 숙성시켜서 바로 나가잖아요. 네. 그거는 몸속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민물개는 디스토마 균 때문에 무섭잖아요. 그래서 숙성 기간을 한 달을 꼭 지켜요. 덧붙이자면 이게 장이잖아, 장.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장이거든. 염분이 작으면 안 돼. 솔직히 말해. 맞아요. 염분이 작으면 배가 아프고 힘든 거야. 사람들이 요즘에 뭐 저염 간장게장, 저염 꽃게장, 저염 뭐 이런 저염으로 가면 장은 그 장이 아니고 그냥 양념장이야, 양념. 양념을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양념장이지. 소위 말하는 저장식품은 아니란 얘기지. 참게장이고 간장게장 같은 경우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저장식품이거든. 저장식품의 개념으로 가야 별 탈이 안 나. 명인이 말씀하시는 게 7번 정도 탈이 붙는다는 게 충분히 짠기가 들어가야 안에 디스토마 균도 죽고 다 죽으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 자, 우리가 세수공간을 찾은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음식들 맛볼 수 있는 이유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혜춘 명인님 이름을 걸고 하는 가게라서 절대 실패 확률이 없다. 명인님이 해주신 음식 맛있게 먹고 좋은 리뷰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침이 싹 고이는데. 우와,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벌벌 끓어온다. 아예. 참깨탕 국물이 네. 좀 진해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하고 저기 밑에 경상도 쪽하고 하동 쪽하고는 네. 달라요. 우리는 들깨를 갈아서 그거를 깨끗이 받쳐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그물이 그 물이 들어가지. 네. 들깨 가루를 쓰는 것하고 들깨를 갈아서 받쳐서 쓰는 것하고 맛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 과정도 되게 번거롭지 않아요? 이 사람아 그 말로 해서 말겠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야 손님들이 맛있게 또 드시고 가시면 아유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요리사들은 최고의 행복이지. 이게 요리사가 괴롭고 힘들면 음식은 맛있어지는 거거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말이야. 다 뜨끈할 때 한번 또 먹어보자. 뜨끈할 때 또 먹어보자. 또 먹어보자. 큰 걸로 워낙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식 가니까. 아이 별 말씀을. 그리고 여기는 있잖아요. 이 시래기. 시래기가 예, 이게 저희 이쪽은 별미죠. 먼저 튀김을 드시고 그다음에 매운탕 드시고 이러는 게 좋은데 좀 식기는 했는데 은어는 식어도 비린내가 안 나요. 애기들이 참 잘 먹어요. 뼈 하나 없이. 뼈를 다 제거했고 밑에는 뼈가 튀긴 거 있고 위에는 살이고 뼈도 하나도 없이 다 먹어도 돼. 어때요? 내가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이. 원래 맛있으면 오디오가 비셔요. 그래 국물이 이 맛이지. 들깨 물을 쓰는 집은 제가 진짜 못 봤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그래요.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되게 뭐 입에 남는 거 없이 엄청 깔끔한 그렇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감칠맛. 이 들기가 들어가면 피부가 좋아지잖아. 그래서 피부가 너무 편하게 나 안 사요. 그냥 요거 매기 먹으면 돼요. 아이고 우리 셰프님 잘 드신다. 꽃게는 삶아서 먹는데 이거 참게는 향으로 먹거든. 그렇죠. 밑에까지 작은 씹어서 먹으면 좋아요. 열솥가락을 묻혀야 된다니까. 오늘 명희님 안 계셨으면 오디오 답이었다. 한 밥 맞았을 때 이 게장에다 밥 말아 먹으면 밥 그 2그릇은 뚝딱뚝딱 금방 나가죠. 이게 있어. 반찬이 이쁘잖아. 이게 맛있으면 반찬 손이 안 가는 거야.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뭐 여기 오면은 어쨌든 실망은 안 하고 가시니까 너무 좋으시더라고. 아유, 많이 드세요. 드셔요. 내가 오디오 채울게. 아이고 참말 우리 셰프님 지금 드시니라고. 나 이런 셰프님들만 오시면 좋겠어. 또 평가하는 셰프님들 오면 나 안 팔아. 버터 같아 버터. 입에서 싹.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죄송한데 말씀해 주세요. 밥을 그냥 금방 다 드셨어.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장이 진짜 맛있다. 밥 더 드세요. 네. 아이고 잘 자셔서 너무 예쁘네.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장이 진짜. 진행하라고 안 쳐? 아니 자꾸 맛있다는 소리만. 맛있게 먹는 이상 좋은 멘트는 없어.
하나 먹고 막 그냥 먹고 나서 이제 나서 뭐가 맛있었다 라는 부분들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밑반찬들도 다 너무 맛있어요. 다 시골의 옛날 엄마들 반찬. 그래서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여기 다 먹어라. 난 많이 먹다. 이끌랑 하나 왔다. 이끌랑긴 왔다. 진한 된장맛 하고 들깨 구수한 맛 여러 가지 복합돼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넘어간다.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유 그 들깨 국물부터 해가지고 시래기의 여러 가지 종합들 이런 걸 내가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넘어간다. 이쪽 라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여기가 곡성 참깨은어 거리 이걸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참깨탕이 가장 유명해요. 이쪽이. 기가 막히네. 셰프님 원래 밥 반공기 그 반공기네. 아 맥주 한 잔 주라겠는데. 나 또 배부르게 그러면 못 먹겠다 그랬다. 참깨탕이 좀 특색 있네. 부드럽네. 제가 원래 꽃게탕을 먹을 때 그 꽃게 껍질 너무 딱딱해서 좀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껍질이 부드러워서 잘 넘어가요. 이 껍질 다 씹어 먹겠다 내 볼 때. 참게가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지 않아요? 참깨 종류 많아요. 게 종류가 많은데 여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거는 아시아권에 있는 거는 다 동남 참게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지역마다 색깔이 좀 달라요. 제주도에서 나온 게는 까맣고 자라. 하동에서 압록까지는 게가 아주 돌색깔. 이렇게 끓여놓으면 고추잠자리 색이 나오는 거. 이 색이 나와야지만을 여기가 자연산이라는 건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중국산은 또 그 이런 옷 색깔이에요. 잿빛. 그래서 끓여놔도 힘을 터게. 그래서 알아. 중국산은 살은 많기는 해. 근데 색깔이 그러고 향기가 작아. 이렇게 끓여놓으면 이거 향기를 못 따라가요. 그리고 자연산은 자연산이니까 조금 단가가 있기는 하는데 지금 이 단가도 좀 올려야 되는 단가예요. 솔직히. 내가 명인이고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마지막까지는 이 가격을 유지를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솔직히. 가난한 명인이 돼버렸다니까. 건물 보니까 가난하지 않은 것 같고. 건물 보니까 가난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주차장하고 딱 보니까는. 쩐이 좀 많아야 부자지. 정리를 드리자면 자 참게장, 은어튀김, 참게탕까지 이렇게 즐겨봤는데 아까 1시간 전에 저희 밥을 먹고 왔습니다. 먹을 수 있으려가 고민을 했는데 참게를 딱 먹는 순간 제가 한 그릇 반을 비웠습니다. 또 미친놈도 아니고. 이게 맛있으면 앞에 밥이 뭐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들어갑니다. 또 명희님의 맛깔나는 설명과 함께 참게탕은 이렇게 맛을 맛있다라는 자기만의 자부심도 다 녹아 들어간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을 딱 받아보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 전라도에 오면, 전라도 곡성에 오면 메론과 함께 여기 곡성 메론 유명하거든요. 이거 딱 먹고 메론 한 통 사들고 서울 올라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죠? 너무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박수 쳐야지.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일타쿠마 김민성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덕양시장 곱창거리입니다. 덕양시 곱창거리 여기는 여수입니다. 여수. 2년 전에 내가 아는 형님하고 우연찮게 여기 들렀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푸플레스를 소개하고 싶고 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집들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쪽에는 현지 로컬들 맛집입니다. 로컬 맛집입니다. 로컬 맛집. 이 집만 해도 50년 됐습니다. 50년. 50년 된 집인데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차 타고 5시간 반 내려왔습니다. 뭐 가성비, 가심비 그러는데 여기는 가성비보다는 가심비입니다. 싼 가격으로 사람 마음을 울립니다. 꼭 여수에서는 생선뿐이 아니고 곱창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 일단 곱창 2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지인한테 들은 건데 여기가 곱창 골목이잖아요. 왜 골목인가? 여기가 우시장이 있었답니다. 우시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곱창이 유명하답니다. 제장 2년 전에 한번 오고 지금 이제 처음인데 전라도 쪽에서 뭐가 맛있는가 할 때 이게 생각나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금 되게 허기진 상황입니다. 허기진 상황에서 뭘 먹어도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쿠플레이스 어디 안 가니까 그냥 맨입으로 먹을 수 있나? 소주도 하나? 소주도 하나 주십시오. 소주 하나, 콜라 하나. 셰프님 그럼 여기 곱창골목이 얼마나 된 거예요? 저 한 50년 정도 됐다고 하던데 50년. 여기 메뉴판을 보시면 모둠전골, 뭐 소곱창전골, 새끼보전골 있는데 이 현지인 말에 의하면 새끼보는 서울 사람들이 먹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새끼보가 뭐예요? 애기 자궁. 고맙습니다 사장님. 요거는 이제 조리면서 먹는 음식인데 자 안에는 숙주, 면, 양하고 곱창하고 다른 내장들도 들었네요. 막창도 들었고. 여기가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좀 현지인들 오신대. 로컬 여기 맛집인 거죠? 길거리 사람 한 명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차로 찾아오십니다. 2년 전에 그 맛이 날지.
매콤하게 고기 국수의 진한 맛들. 그 내장탕이 진한 맛은 아닌데 옅게 싹 올라오면서 국물 좋네. 여기서 뭐 우리 부모님 보면 좀 뭘 아시겠지만 자, 촬영이니 아버지 어머님 딱 한 잔만 하겠습니다. 셰프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맛있는 곱창의 기준이 뭐예요? 곱이 얼마나 꼈느냐. 그게 1등입니다. 첫 번째. 구이로서는. 근데 곱창 전골은 곱창만 맛있다, 곱이 맛있다, 곱창만 맛있다 맛있는 게 아니야. 위, 양, 천엽 이런 거 다 들어가갖고 거기서 쫙 어울리는 맛들이 있거든. 전골은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맛입니다. 야, 맛있다. 술 한번 먹어봐. 에헤이. 촬영 계획이 어긋나기 버리 옆집에서 바로 여기 날라왔습니다, 형이. 전라도 20입니다. 김작가 없대 부담 없이 깔끔하게 딱 좋지, 그죠? 촬영하고 계속 먹고 있는 아, 괜찮아. 맛있으면 우리 못 참지. 일로 와, 옆에 와, 여보, 일로 와. 갑자기 출연하게 됐어. 갑자기 출연, 일로 와. 그럼 니 갖고 같이 먹자. 저 진짜 배고팠는데 너무 맛있어요. 상당합니다, 고기 양이. 그죠? 맛있다. 정말 국물만 고기만이야. 진짜 보시면. 궁금한 게 이런 음식을 먹으면 냄새 난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냄새 없어. 냄새 나요. 냄새 안 나요. 전혀 없어. 자, 왜 이걸 싸먹으라는지 알겠다. 아직도 착하지 않냐? 아니 저런 가격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 12,000원입니다, 12,000원. 곱창이 얼마 안 들었습니다. 곱창 몇 개 없고, 소 내장 전골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내장 전골. 셰프님 찐 로컬 친구분들이 추천해 주신 거잖아요. 왜 많은 집 중에 여기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이 집이 가장 오래된 집이고 맛이 변하지 않는 집이랍니다. 사실 곱창, 막창 이러는데 저도 사실 정확하게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막창은 소의 직장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내장 항문입니다. 식질이 좋아가지고 맛있어. 씹는 맛도 좋고 맛있어. 이렇게 돼 있고. 대창은 대장, 소 대장. 그다음 소장은 작은 상, 곱창은 작은 위, 소장.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곱창인데 곱창 대창인데 대창은 솔직히 기름이고 양은 서울 첫 번째 위를 양이라 그러지만 소위 말하는 양을 말하는 양 긴머리 위를 잡고 있는 그 근육을 양기키라 그러거든. 양 긴머리. 근육이었구나. 우리나라 한우는 양 긴머리가 없어. 네. 왜 없는 줄 알아? 왜 없어요? 30개월 이상은 양이 돼야 양기머리가 생기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30개월 안에 다 도축을 하거든. 그래서 양기머리는 다 수입이라고. 오 이거는 진짜 처음 하는 사실인데? 한우양에서 가지고 뭐 상금 100만 원 드립니다. 오. 그리고 또 황소곱창이 크고 맛있거든. 근데 황소곱창이 없는 이유는 왜? 자동 다 거세거든. 그래서 황소곱창이 없는 이유라고. 거세곱창이라 해야지. 황소곱창이 아니란 말이야. 그 뭐지? 신촌의 황소곱창. 다들 황소곱창이라는데 황소가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 이름만 황소곱창인 네. 거예요? 너무 맛있어 지금. 내장 종류가 질긴데 너무 부드러워. 입에 넣으면 몇 번 씹으면 그냥 쑥 넘어가. 이런 대창이나 이런 류는 한번 달아보셨는데 뭐가 제일 어렵고 아무래도 이물질 제거. 이물질 제거 부드럽게 하고 냄새 안 나는 그 전처리 가능이 제일 힘들지. 그런 거로 봤을 때 이 집은 50년의 노하우로 냄새가 진짜 1도 없고. 냄새가 진짜 안 나요. 우리 인서트 찍을 거라고 옆에다가 시켜놨는데 저거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그지? 자, 우리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에서 이렇게 많이 우와. 먹거든요. 와, 씹을 것도 없네. 단일 구축돼가지고 바로 제작해 넘어오니까 아, 자, 이건 어떻게 먹으면 맛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기름장에 찍어서 드시게끔 했고 오래 구울수록 기름이 많이 빠져요. 훨씬 더 담백한 맛이 살게 아, 기름 맛입니다. 기름 맛이 맛있는 거야. 기름 맛이 맛있는 거야. 사장님, 여기 국물 좀 더 줄 수 있습니까? 아, 국물이. 와, 이 씨. 진짜 맛있어. 맛있죠? 맞습니다. 플레이스 하시면서 이렇게 추가로 주문해서 드시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소문내도 되거든. 맛있고 싸고 맛있는 것은 소문내고 맛있는 사람 많이 와도 되거든. 저기 덕양 은혜곱창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 1965년 1대로 시작해서 지금 3대째 운영하고 계시대요. 이게 아주 고급스러운 맛은 아니야. 누가 와도 호불호가 없이 깔끔하고 맛있다 라고 할 수 있는 맛. 네, 확실한 게 곱창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오면 진짜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돈을 받을 만한 음식이 아니고 좀 더 받아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이게 생막창이어서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 형 인서트 찍을 거야.
올라서 물어보는 건데 일반 막창, 생막창하고 그게 어떤 게 어떤 거? 그러니까 생하고 냉동은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거야. 유통되는 냉동인데 생으로 유통되는 것들은 이제 도축하면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것들 이제 생으로 받아갖고 바로 판다. 라는 느낌이거든. 일반 나오는 막창들은 다 냉동 막창이야. 우리나라 거면 좋게? 우리나라 게 아니고 다 수입된 수입산도 많지. 막창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리고 서울에서 먹는 건 냉동이어서 좀 질기거든? 턱이 좀 아프단 말이야. 근데 진짜 부드러워요. 아, 난 대구 구공장 막창이 맛있는 줄 알았는데 대구 구공장 막창보다 더 맛있네. 셰프님, 만약에 셰프님이 흑백 요리사에 나가는데 재료가 막창, 막 곱창 이런 게 지금 주세층이 주지를 않겠지.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리라서. 야, 진짜 좋네. 그래. 금방 아이 컨택 봤나? 우리 근데 진짜 잡내가 안 난다. 진짜 잡내가 1도 없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다. 일반적으로 그냥 계속 맛있다 반복하고 있는데 그밖에 따로 표현이 안 됩니다. 사장님 공깃밥도 하나 주십시오. 셰프님 이거 볶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볶는 거 필요 없어. 볶음밥도 많이 찾으시거든요. 아, 볶음밥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아 여기 있구나. 그냥 볶음밥을 그러면 소자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흰밥에다가 또 이거 국물 전골 국물 안 먹어볼 수 없잖아. 볶음밥이고. 보자. 한국인은 진짜 밥을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이기는 거 아무도 없어. 꼭 한번 찾아오세요. 돈 안 아까울 겁니다. 내가 맛없으면 맛없다는 사람인 거 알지요? 형님, 식어도 맛있어요. 주십시오, 형님. 근데 사장님 후라이팬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네. 가장 저희 전골 국물이 맛이 되는데 아. 예전부터 이거거든. 나는 솔직히 전골을 먹을 때 볶음밥을 먹으려고 먹는 것 같아. 그럼 먹어야지. 밥대가리 들어보라. 이 누룽지가 너무 좋아요. 자, 볶음밥 맛은 우리가 다 예상하는 그런 맛입니다. 볶음밥 맛입니다. 솔직히 해야지, 그죠? 네. 입맛 다시고 있어. 항상 저희 플레이스 하면 마지막에 하는 질문 있잖아요. 이 집을 와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집은 한 2가지로 갑시다. 네. 이 가격에 이걸 먹을 수는 없다. 뭐 우리 가심비 싸고 맛있는 거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싸고 맛있네요. 지역적으로 여수입니다. 여수 덕양인데 여수를 여행 오셨다가 생선만 드시고 생선 요리 뭐 게장 이런 거 드시다가 고기 쪽에 생각을 하시면 꼭 여기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정? 인정. 막창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 정도로 부드러울 수 있고 이런 건 냄새가 안 날 수가 있구나. 게장 요리 끝판왕이 됐습니다. 향어보다 강추. 향어보다 강추. 저희가 온 집은 덕양 은혜곱창입니다. 이 집에서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딴 집은 제가 안 먹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굿플레이스 여수편? 여수편. 여수편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일타쿠마 김민성입니다. 우리 굿플레이스를 진행하면서 여러 군데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전라남도 곡성에 위치하고 있는 광주가든이라는 곳입니다. 이 집 쏘가리가 일밀합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집 쏘가리 특징이 또 조그만 배 9건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분이 junak이나 그물로 잡은 쏘가리, 자연산 쏘가리를 회 또는 매운탕 그리고 자라로 만든 용봉탕, 은어회까지 다양하게 전부 자연산으로만 하시는 집입니다. 가격도 일반적인 가든이나 일반적인 여기 식당보다는 좀 더 저렴합니다. 왜? 자기가 잡아서 하시니까. 그리고 또 이 집에 소문을 들었을 때는 반찬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흐트름 없이 딱딱 떨어진답니다. 그대로 리뷰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들어오시죠. 광주 가든으로. 약간의 디스토마 걱정은 있습니다. 솔직히 자연산 쏘가리라서. 디스토마 걱정은 있어도 양하게 털어넣지 뭐. 그리고 쏘가리는 옛날부터 회로 먹어왔고 큰 거 걱정 없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아까 김 작가한테 물었습니다. 비디 어디 갔노 물어보니까 저 찍고 있대요. 자, 다시 갈게요. 주방 쪽에 내가 종이를 찾으러 간다고 저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는데 이만한 통에 하얗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뭔가? 그랬더니 붕어 액기스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60봉지를 샀습니다. 사모님, 네? 붕어 좀 60개. 오마이갓. 붕어의 약효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몸에도 체험해봤고 너무 몸이 좋거든요. 먹고 나면
다만 아침이 달라져요. 붕어 액기스를 전통적으로 참붕어를 끓여가지고 팔고 있는 집이 진짜 드뭅니다. 음식이 들어옵니다. 와, 반찬 봐라, 반찬 봐라. 주문한 특 쏘가리회입니다. 일단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 한 점. 좀 떨려요. 쏘가리를 처음 먹어봐서. 먼저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바다회하고 비교했을 때. 식감은 살짝 쫄깃쫄깃? 쫄깃하고 우럭 네. 비슷하죠? 네, 우럭이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끝에 살짝 감칠맛이 올라오는? 살짝 올라옵니다, 살짝.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물로 즐길 수 있는 회라라는 특징이 있는 부분이지 이게 바다회만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맛은 나지 않습니다. 네, 기름기란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다. 대표님, 근데 쏘가리도 부위마다 맛이 좀 다르죠? 저는 그렇게 못 느낍니다. 거의 같다고 봅니다. 네. 무입닭에 무청에다가 싸 먹어보겠습니다. 저 근데 무청을 이렇게 쌈으로 먹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나도 무를 무청을 쌈으로 먹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도전! 자, 먹어본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 개 어우러져가지고 나오는 맛은 있어도 고기 맛은 전혀 안 느껴집니다. 역시 쌈은 회는 그냥 먹어야 된다. 이 쏘가리에 한번 빠지면 완전 못 헤어나올 정도로 막 쏘가리를 외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잉어 향하는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이거 포떡까지 바로 먹을 수 있는 어종 이거 하나뿐이었거든요. 댓글 이렇게 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물치도 먹는데 여수에 가면 가물치도 사실 먹어요. 있겠죠. 하지만 진짜 매니아틱한 건 아닙니까? 하지만 이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먹을 수 있지만 가격은 상당하다는 거. 가격이 나 깜짝 놀랐어. 가격은 후덜덜하다는 거. 대표님, 근데 쏘가리 회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쏘가리가 드뭅니다. 붕어나 이런 피라미, 갈견이 이런 것처럼 많이 나는 생선이 아닙니다. 육식 어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민물 어종 중에는 대형 어종입니다. 회로 먹을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어종이다 라고 설명하죠. 자, 짠. 짠. 자, 이거. 야, 고사리 장아찌 매력있다. 아따, 재밌다. 와, 이 고사리 장아찌 살아있는데. 고사리 장아찌 괜찮지?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고사리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식감이 날지 힘든데. 달래무침도 강하지 않고 맛있어. 궁금한 게 보통 민물 쪽에서 잡을 숭어 먹으면은 이렇게 흉내 같은 흉내 없어. 흉내 없어요. 흉내 1도 없어. 민물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되게 민물. 쫄깃쫄깃하고. 흉내 없이 전혀 없어.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바다고기랑 이 쏘가리 회랑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귀하다고 하니까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산속에서 즐길 수 있는 회. 반찬이 하나같이 예술이네. 네. 너무 맛있어요. 3년 묵은 지가 군내가 없어요. 군내가 안 나요. 군내가 없어. 신기해. 양식이랑 자연산 중에 더 추천하는 건 그래도 양식이죠. 양식은 이 자연산만큼의 탄력은 없을 겁니다. 이 쫄깃쫄깃한 건 덜하다는 양식은 안정성에서 요즘 다 양식 씁니다. 쏘가리가 식당에서 팔 만큼 많이 나질 않으니까. 저 지금 약간 어떤 생각했냐면 등산 빡세게 한번 하고 내려와서 이 회랑 반찬들이랑 먹으면서 술 먹고 싶어. 뭐 가시예요? 가시 약간. 가시 약간 매운맛도 확 올라오지. 맛있다. 두릅장아찌. 보통 장아찌를 먹으면 두릅장아찌를 먹으면 신맛이 되게 강하거든. 맞지? 안 시제. 시지 않고 적당한 산미하면 장아찌 미쳤다. 이게 장아찌 미친 거야. 그냥 너무 좋다.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아. 진짜 겸손해야 돼 내가. 자, 쏘가리 특성이라 그러면 쏘가리는 일급수 맑고 깨끗한 물만 살거든. 여기 보면 피리하고 쏘가리 먹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 쏘가리 개체수가 좀 있는 거라. 있고 섬진강이 깨끗하게 유명하지. 지리산 물 따라 내려와가지고 쫙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도 쏘가리가 보이고 하니까 여기는 솔직히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쏘가리 양식으로 대체될 것 같아. 자연산 없어가지고.
매실장아찌 미쳤다. 밥에 물 말아가지고 한 잔 뜨니 뚫려 막히겠다. 반찬이 어찌 하나같이 튀지 않고 흠씬 이렇게 맛있습니까? 와 진짜 맛있네. 지금 손님 많아지면 안 되겠어요. 딱 그러니까 단골만. 민물 새우 넣어가지고 같이 넣어서 끓였어요. 매운탕 1등은 뭐? 쏘가리! 자 걸쭉하게 해가지고 야 이거 뭐, 무슨 보약 같은 기분이야. 쏘가리 매운탕 한번 시식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쏘가리 매운탕. 맛도 진하고 와. 맞아. 아 밥도 윤기 짜르르 해가지고 밥 한번 찍어주세요. 야 밥 봐라 밥 봐라. 밥알이 입에서 쫙 퍼집니다. 아, 왜 쏘가리 매운탕 하는지 알겠다. 셰프님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진짜 야, 맛있는 것 같아요. 그 경상도에 가면 어탕이라고 있거든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어탕국수는 솔직히 말하면 흙내가 나거든 좀. 잉어리 갈아먹는 이거 잡고기도 다 갈아는 거야. 이거는 쏘가리 다리 품종에 아주 그냥 깔끔하게 담력 없이. 셰프님 근데 이게 민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이면 걸쭉하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많이 넣지. 아, 왜 많이 넣냐? 민물고기 특유의 흙내가 나거든. 그 흙내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넣는 거야. 많이 넣고 양도 많이 넣고 하니까 그냥 수제비까지 넣고 하니까 걸쭉해지게 보양식 개념으로 그렇게 먹는 건데 바닷고기는 지리를 끓이지만 민물고기 지리를 못 끓여. 냄새가 그러니까 끓이 맛이 안 나지. 셰프님도 한강에서 쏘가리 낚시 종종 하시잖아요. 하는데 못 잡았으냐. 잘 못 잡아. 쏘가리가 힘들거든. 아따 맛있게 잘 먹었네. 저 또 답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밥을 다 비우는 일이 잘 없습니다. 당뇨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뒤가 생각 안 날 정도로 맛있는 맛입니다. 이 집에 반찬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도 빠지는 게 없습니다. 아 반찬이 사람을 잡네요. 너무 맛있네요. 탕은 탕대로 쏘가리 매운탕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하고 민물 매운탕의 정석 그대로 끓여져 나갔고 쏘가리는 쏘가리 그 맛 딱 그 정도의 맛입니다. 쏘가리에 의해서 큰 화상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화상 품으시면 다 화상 깨집니다. 말씀드립니다. 아, 근데 찾아오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맛있는 건 저만 먹겠습니다. 이 집은 저만 먹겠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멀어 가지고 오시기 힘들 겁니다.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아, 약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손님이 많아지면 이 정성스러운 맛이 변할까봐라는 그런 생각들이 기우지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내려오셔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쏘가리 매운탕을 먹어야 되겠다 하시면 이 집으로 오십시오. 뭐 다른 집도 잘한 집 많겠지만 저는 저 입에 딱 맞았기 때문에 쿠플레이스 아닙니까? 제가 정한 맛집 아닙니까? 제가 정한 맛집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아마 백종원 대표님한테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해도 저한테 뭐라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백 대표님한테도 소개하겠습니다, 이 집은. 또 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붕어즙. 제가 붕어즙 매니아라 전통 방식으로 다리고 있는 붕어즙. 그것만 봐도 음식을 흩어지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광주 가든 기억해 두셨다가 이쪽으로 내려오실 경우가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오늘 맛있게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따봉! 예, 안녕하십니까. 일타쿠마 김민성입니다. 오늘 팀쿠마 회식입니다. 회식인데도까지 카메라 들이대냐? 예, 들이댑니다, 우리는. 일단은 이 집이 냉면이 맛있습니다. 한겨울에 즐기는 평양냉면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인행치냉입니다. 한 번쯤 찾아와도 좋다는 가게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들은 음식 먹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띵동. 주문 좀 할게요. 냉면, 비빔냉면, 들기름 고사리냉면, 버섯만두, 한수육, 냉면이랑 불고기, 불고기 김치. 다 주세요, 다. 쫙 깔아놓고 다 몰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풀 주세요. 세팅! 청류라고 지금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청류? 물어봤죠, 내가 청류가 무슨 뜻인지. 흐르는 물, 물결 뭐 이런 종류입니다. 북한에 옥류관이 있고 청류관이 있습니다. 옥류관이 알죠? 바 위에 지은 그 옥류관. 북한의 유명한 그 식당. 청류관도 있습니다. 청류관. 옥류관의 그 라이벌? 이런 개념이거든요. 청류관입니다. 관이라는 게 있는데 관자 뒤에 빼쁘고 청류라고 지었어요. 제가 봐서 좀 속이 좀 쓰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배고파요. 네. 의정부 평양냉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을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뉘어. 이 집 하나하나 냉면집 허전된 냉면집 맛들이 다 다르다니까. 같지 않아. 들어가는 베이스는 비슷비슷. 아니 베이스 비슷비슷해도 고기 양도 다르고 끓이는 시간이고 이런 것도 다 달라. 함유량, 메밀 함유량 80%, 여기 숙면 100% 다 쓴다 라는 부분도 다 다르고 찾아다니는 맛이 있는 게 평양냉면이 요즘에. 맛있는 집의 기준이 먹었을 때 육수가 싱거우면 면하고 따로 동떨어지거든. 김치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예. 김치하고 같이 안 먹어도 국물 간하고 면에
어우러짐이 같이 이렇게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나한테는 원픽이지. 온다 이제 물부터 들어온다. 쏙쏙쏙쏙 딱 섞어. 냄새 여기까지. 진짜 고소한 냄새가. 이거는 쫙 비비면 진짜 비비면서 입에 침이 싹 나온다. 와. 평냉부터. 평양냉면. 제가 생각한 평양냉면 맛이 아닌데요? 거의 국물 맛이 있구나. 오, 맞지? 냉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 진해요. 고기 맛이 되게 진하다. 아, 자, 난 제일 기대하는 들기름. 자, 뭐. 와. 이줄 완전. 고기하고 들기름하고 같이 미쳤다, 이거. 이거 보래미. 와, 막 텁텁한 맛이 날 줄 알았는데 깔끔해요. 고사리가 빡빡 spi고. 너 맛 봐야 돼. 이 진짜 진짜로. 먹어봐야 돼. 그래, 너무 이거 봐. 맛있다 진짜 이거. 먹어봐. 오, 이거를요? 그 자리에서 그냥 국을 먹을 수 있다. 아니, 고사리랑 냉면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냐고. 제가 아까 먹으면서 말씀드렸죠. 이 집 찾아온 데 계기가 뭐냐? 하순정이가 제 와이프 가게입니다. 그 아내입니다. 예, 청주 대표고 아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맛이 잡혀진 가게입니다. 우리 팀쿠마 이식 할때 여기 데려가서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위에 갑시다. 이 집의 특징은 고기가 다 찢어가지고 올리게 만드는데 간 좋다. 그래요. 간이 딱인데요? 간 좋다. 근데 이거 먹으니까 만두도 나 만두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안에 고사리가 잔뜩이거든. 먹고 그냥 째고 갑시다. 돈 안 내도 된다. 간장 안 찍어도 간이 딱 맞아요. 이 식감이 대박이지 성민아. 미쳤습니다. 네. 식감이 대박인데 거기에 씹었을 때 육즙이 계속 쭉쭉쭉쭉쭉 나와요. 고사리 진짜 맛있어요. 고사리에 대한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곡성 갔을 때 고사리 장아찌와 고사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고사리 그 향이 고사리 장아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어떻습니까? 고사리 갖고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사리 우리 다 한 거거든. 잘 만들었어. 아 근데 이거 진짜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와서. 우리 이제 이거 먹었어요. 이거 만두 좀 먹었어요. 고기 좀 먹어야지. 네. 아유 우리 아내님 음식 좀 하죠? 지금 준비해 주신 게 등심이죠? 네. 꼬막밥이에요. 꼬막밥이요? 일단 고기 좀 구워주소. 구워지는 동안 냉제육, 냉제육. 그리고 새우장. 새우장 많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다음은 알아 쓰고 바꿔 쓰고 하는 겁니다. 드셔봐. 오늘 삼겹이지. 삼겹 냉제육. 제육. 안 질기고 촉촉한데요? 이건 냉면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익숙한 새우장. 아는 맛이지. 자, 구울게요. 그 살치에 가까운 등심입니다. 그죠? 그럼. 최첨단 시스템이야. 우와. 이 고기가 제일 잘 됐거든? 먹어봐.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더블킬. 서른 소다. 육즙 진짜 미쳤다. 팔말을 이렇게 만든 너무 맛있었어. 와. 여기서 킥이 하나 있어요. 고사리 장아찌. 자, 고사리 장아찌하고 먹으니까 끝난다, 야. 진짜로. 먹어봐. 맞지? 곧장 먹이 끝나지? 곧장. 처음에 소고기라는 게 몇 점만 맛있거든. 나중에 느끼하단 말이야. 아주 매구 같은 사장님이 만든 거지. 계속 먹으라고. 소고기 많이 먹으라고. 지켜보고 있잖아. 지켜보고 있다. 사장님 고사리 장아찌 좀 더 주세요. 그럼 콜라도 하나 주세요. 얼음잔에다가. 마음껏 해도 돼. 여기 내 가게야. 내 마누라 가게야. 대표님 이거는 뭐예요? 꼬막구 비빔밥. 그냥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어제 저녁부터 굶었거든요. 뭐야? 많이 먹었어요. 오늘 회식이라 해서. 맛이. 여보, 산마늘보다 맛있다. 한 점만 먹어봐.
어떤 놈 맛이? 힘이 되겠습니까, 선생님? 안 맞아봤나요? 아유, 안 맞아봤냐? 우와, 궁중 요리 같아요. 판 생긴 게 좀 특이한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아,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구워지면은 이게 계속 타니까 여기 이제 불고기 간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적셔서 촉촉하게 먹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짠. 와. 근데 전체적으로 간이 다 안 짜고 다 진짜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 다른 야채는 없고 오로지 고기만 먹어. 이씨. 불고기 부위가 뭡니까? 앞다리살. 아, 한우 앞다리살. 저희는 그냥 한우 툭불만 쓰니까 어쨌든 고기 상태가 항상 최상이라서. 준아, 우리 이때가 묵은 게 물냉면, 비빔냉면, 들기름냉면, 오사리 만두, 등심 먹고, 연지형 먹고, 불고기 먹고. 아, 다 세스까지 먹었다? 뭐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청주는 여기는 냉면 특징들이 있는데 다른 집하고 좀 다르게 일반 스만 냉면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보통 평양냉면 하면 밍밍하다는 인식이 제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진한 맛이 강해요. 그 고기 육수. 그러니까 주먹주먹. 네. 빡! 빡! 난 나야? 빡! 그리고 이 집이 요즘에 그 얼큰 곰탕이라고 곰탕이 되게 맛있는데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죠. 매콤한 곰탕. 사장님, 이 얼큰 곰탕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저희 냉면 육수에 저희가 얼큰 다대기를 넣었는데 그 다대기 자체를 저희가 그 한우 그 우지 남은 걸 가지고 직접 다대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깊은 맛이 나고 진한 맛이 날 거예요. 와. 아니 국물이 진짜 진해. 거기 뭐 된장찌개 이런 게 이거 시켜가 그래. 지금 여기에 스지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입에서 녹는다. 맵긴 매워. 씨. 이제 매운 게 뒤늦게 살짝 올라와. 오늘 얼큰 곰탕까지는 먹어봤는데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그 메뉴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 육회하고 뭐 이런 거 빼고는 다 먹었는데 겨울에도 지금 밖에 보시면 겨울에도 손님 꽉 차 있습니다. 차 있는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냉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 드시고 가족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가족끼리 오셨을 때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게입니다. 쿠마가 소개하는 굿플레이스. 청류를 와야 하는 이유 킥이 있습니다. 냉면들이 몇 개 있지만 이 세 가지 냉면에 대한 특징들이 각각 색깔들이 싹싹 있습니다. 나는 초보다도 먹을 수 있는 냉면이야. 진한 육수, 들기름 고사리, 들기름에 착착착착 씹히는 고차 식감까지 어울려가지고 되게 맛있습니다. 색깔들이 확실히 있는 집들은 드뭅니다. 근데 확실히 색깔도 있고 곰탕, 불고기, 등심까지도 제가 낼 수 있는 색깔들 확실히 다 내고 있습니다. 와이프 가게를 홍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홍보보다는 일단 데리고 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가게입니다. 가족들끼리 오셨을 때도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데이트고 어디고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가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봉! 자, 안녕하십니까. 일타쿠마 김민성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저희 자주 내려오죠. 삼천포입니다. 삼천포는 다른 지역하고 문화하고 좀 다르게 실비 문화라는 게 존재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접해왔던 문화고 먹었던 음식들이라 별거 있겠나 싶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진짜 눈이 번뜩 뜰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맛도 있고 제철 음식들이 가득 나왔습니다. 저는 굿플레이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굿플레이스에 뭐 사람들이 광고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절대 광고 아닙니다. 제가 먹어보고 제가 자신하는 집만 소개드립니다. 이 집 손님 많습니다. 많을 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들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삼천포 비엔나 아지트 집입니다. 자, 오늘 제가 먼저 예약을 해가지고 오늘 나오는 음식들을 한번 보시죠. 저희 온다이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철에 따라 나오는 게 실비집입니다. 자, 개불 움직이는 거 보이죠? 개불의 싱싱함을 보여드리면 저희 개불편 찍었지 않습니까? 실한 개불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실한 개불은 여기 나오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한 마리 5,000원입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싱싱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 보고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먹어봐야지. 실한 개불 같다. 지존 개불이랑 병어, 도다리, 하모
김밥은 요즘 김밥들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한 김밥입니다. 또 특이하게 이쪽에서 찰밥이 나옵니다. 찰밥. 이 계속 나간다 얘. 자, 이거 홍어삼밥입니다. 왜 홍어삼밥이 경상도에서 나오냐? 이거 바로 옆 동네가 여수입니다. 전라도하고 경상도의 문화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전라도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삼천포에서. 이 찌짐 제가 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데 홍합하고 조개살을 가득 넣고 빡빡하게 방아에 불 넣고 찌진 부침입니다.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가. 여기 그 실비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철 음식 가지고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사치사철 음식들이 바뀝니다. 오늘은 이거 나오지만 내일은 또 다른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실비집의 특징입니다. 자, 가오리찜입니다. 방아잎이 꼭 들어갑니다. 이런데 찜이나 탕류에 위에다가 이제 된장 베이스로. 약간 오마카세 같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모카세. 경상도에는 실비집, 통영에는 통술집, 닷지라고 그러죠. 저 전라북도 쪽으로 올라가면 막걸리집, 한상 차릴 문화들이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쫙 차려주고 소주 한 병에 10,000원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소주 한 병에 10,000원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이 바뀌어서 인당 얼마에다가 술 2병까지 해서 보통 35,000원, 40,000원 정도 합니다. 메뉴판이 없습니다. 앉으면 이렇게 딱 깔아주십니다. 음식은 진짜 배 두드리가 먹을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 실비집 문화입니다. 그럼 여기 혼자 와도 돼요? 안 됩니다. 혼자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내거든. 기본적으로 한 3-4명 이상 와야 됩니다. 좀 2명도 오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2명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혼자는 안 됩니다. 스키다시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음식인데 요리입니다. 앉아라, 다정아. 앉아라. 뭐 멘트 하고 들어가야 되는 줄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없어? 갑자기 게스트가 생겼습니다. 게스트? 다정이라고 동생이 삼천포 동생이요. 안녕하세요. 사천의 먹개비입니다. 사천 먹. 자, 오늘 게스트 다 왔습니다. 오빠 친구. 동생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친구라고 하면. 양아치냐 바로 멘트. 그거 아니지, 얼굴 봐봐. 오늘 우리 삼천포 친구들 둘이. 전화 소개시켜. 우리 전화 다 있는 놀랬다. 옆에 친구들. 조폭 앉아 있는 줄 알고. 친구들 나한테 무섭다고 동생이고. 난리. 아저씨들 말 안 하니까 무섭다고. 조용히 해라, 소개하는 거. 이거는 우리 동혁이 친구. 나도 처음 뵙는 분이에요. 서울에서 기획사 하시는데. 서울만 하세요?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개불이 원픽이네요. 개불이 이제 그 실한 개불만큼 통통하고 맛있습니다. 병아찜입니다, 병아찜. 오, LL갈비 나왔어요. 오늘 명절 아닌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 오면 와, 다 나왔다고 막 먹어. 그 나를 반대로 대 나오면 못 먹어. 배가 불러가지고. 그 혹시 실비집을 즐길 수 있는 팁을 현지인들이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무조건 굶고 가야 돼. 그렇지. 나 공부했잖아. 점심부터 굶었다, 엄마가. 굶는다 해가지고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보통 뭐 실비 간다, 4만 원짜리 실비 먹는다 그러면 뭐 그 전날부터 잠 못 자는 기라. 너또 잠을 못 잘 정도는 잠 아니다, 이거 못 자지. 내가 솔직히. 어떤 걸 먹을지. 우리가 잠 못 잘 검색을 정도는 하자. 아니지. 잠 못 잘 정도는 아니다, 이거지. 오늘 요 오니까 내가 미운 사람들 밥 앞에 갖다 줘야 되겠다. 밥 빨리 먹으라고, 배부르라고. 우리 방송을 나가니까 발음을 좀 천천히 하도록. 알았어요? 다 편집 대상이 아닙니다. LL갈비 생각보다 맛있더라고. LL갈비 옥수수 연하고 부드러운데 안 짜봐서. 안 짜서, 짜지 않아서, 안 짜봐서 말고, 네. 짜지 않은데 약간 어느 정도 개미가 있어. 개미가 있어요. 개미는 알죠? 요새 LL갈비를 안 한다대, 라갈비를 한다대. LL갈비라면 옛날 사람이라대. 너네들 서울에서 왔는데 왜 트렌드를 몰라? 방송하는 애들은 트렌드를 몰라. 꼼장어 알바. 꼼장어. 대박. 어머니 땡큐 좀 주세요. 굳이 순서대로 먹으러 가면 이런 건 제끼는 이거 제끼고 평상시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제끼. 오, 탕탕이 나왔어. 한 입 하실래요? 낙지가 세발낙지야. 대발낙지? 어떻게 알아요? 새가 가는 새자거든. 아, 가늘어서? 가는 발을 가진 낙지가 세발낙지야. 아, 진짜? 이거 잘못 먹으면 식도에 붙는다고. 꼭꼭 씹어야 돼. 목 삼킬 때 많이 씹고 삼겨. 안 그래 식도에 붙는 애들 있대. 아, 딱 낙지 이래 먹는 거 처음 봤다. 조금씩 먹으면 돼, 그냥 조금씩. 좀 씹는 맛이 안 나잖아, 맞죠? 나는 네 씹는 맛으로 산다. 오, 싱싱한가 봐. 딱 입에 넣자마자 옆에 잇몸에 다 달라붙어. 이게 싱싱하다는 뜻이야. 올해는 지금 제주게가 없어서 그런데 제주게 있으면 제주게도 깔리게 돼. 제철에 나온 수산물들은 다 깔린다 보면 돼. 아, 그래도 좋은 점이 있네. 우리 작가님이 경상도 쪽에 되다 보니까 말을 다 알아듣네. 서울에도 알아듣더라. 뭐 못 알아듣는다. 진짜? 그 지금 못 알아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러면 이러고 있다. 그 아무 못 알아듣고 좀 앉아 계시는 거예요? 20년이 넘었는데 예. 40%만 알아듣고 잘 못 알아듣어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 같은 거 있어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이 음식에도 결이 있어요.
해산물이 나오면 그 뒤에 받쳐주는 거 있어야 되고 여기서 또 육류도 하나 가야 되고 하는 결들을 잘 맞춰서 됩니다. 다른 데서 와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절주밀로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잘 없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건 죽인다. 와, 볼라 어쩔. 죽도 나오네. 전복죽 어쩔. 요 코끼리 조개 그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비싸던데. 맛있던데. 아니 왕우럭 쪽에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맛있어. 진짜. 미루가이하고는 다른 거야. 이건 왕우럭 쪽이야. 지금 이것만 팔아도 얼마 받겠노? 안주로. 통영 가면 볼래 여기서 기하기 친다 아이가. 볼래 요거래 갖고 이 5마리 좀 구워가지고 한참 비쌀 때 45,000원 받거든. 근데 난 사실 돈은 맛이 없어. 여기 또 콘텐츠 조직네. 왜? 감정동 비하 발언. 저희 정신없이 얘기하는 그 맛 표현을 조금 마표는 얘만 잡아. 그럼 끝나잖아. 솔직히 얘 다 했잖아. 리액션 다 했잖아. 야 리액션 혼자 다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유재기기노. 우와. 이거 진짜 비싸던데. 딱 입에 넣자마자 있잖아. 옆에 잇몸에 다 달라붙어. 와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근데 이건 냉동이라 할 진짜 냉동이라 할지라도 맛있는데 그 위에 뉴욕 바다 가재처럼 치즈하고 마요네즈 소스 적당하게 섞어서 너무 맛있어. 딴 거 하자. 볼락이는 볼락 맛이지. 볼락은 어떻게 구워놔도 볼락 맛이야. 이모 이거 볼라 우리 때문에 나온 거 아니고 보통 때도 이런 거 나오죠? 나오지 당연히. 봄 되고 이러면 제철에 맞춰서 나오지. 셰프님도 그런 표현 하나 해주시면 미친 안주들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안주지. 제철에 충실했다. 김자가 원하는 거는 이 앞머리 끈을 좀 해주다 그 소리지. 오늘 안 된다. 이거 뭐 때문에 매일이지. 내가 니한테 질문을 했나? 아니 오늘 표정이 약간 지쳤잖아. 친구가 그때 보면 몰라 알아서 해주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작은 아버지 같은 느낌이라. 내가 챙겨야 될 거 같고. 작은 아버지 당뇨 있나? 저당밥솥 샀다. 구독자 기본 아이가 많은 기고 사야지. 사빈아도. 당뇨 없어도 사야 돼. 왜냐하면 애들이 밥맛을 알면 안 돼. 그 밥을 많이 먹고 당뇨가 오기 때문에 소아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당밥솥 사야 돼. 애들이 밥맛을 알면 안 되나 소리 몇 처음 들어봤네. 말 묻고 말 크라는 소리 들어봐서도 뭐 영국이가 삼천포에 대략 실비집이 제가 한 20개 정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특성들이 있어요. 예쁘게 나오는 집, 양으로 미는 집, 종류로 미는 집 이렇게 했는데 이 베인다 실비의 특징은 양도 양이지만 음식이 제대로 정성스럽게 기본이 충실하게 나온다 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보시면 허투루하는 음식들이 없습니다. 하는 음식이 가도 이거 먹고 나면 이 다음에 또 먹고 되게 진짜 많이 과식을 하게 되는 집입니다. 뷔페 가서 오로지 많이 먹어야지 하는 집이 아닌 맛있고 개미가 있는 이런 집이라 되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셰프님한테 비엔나 실비집이랑 비엔나 실비집이란 고민 없어도 된다.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누굴 데리고 와도. 누굴 데리고 와도 모시고 와도 어른을 모시고 와든 애를 데리고 와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집. 삼천포 4천원 내려오시면 꼭 와봐야 할 맛집 중에 하나. 삼천포 신미를 꼽는다면 5손가락 안에 드는 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맛있는 집입니다. 한번 내려오시면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진짜 내 돈 내산입니다.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비엔나 사행시 비 오는데 엔 엔간하면 나 내가 같이 갈래? 나는 비 해놓고 비 오는데 엔조이 할래? 나랑 이럴 줄 알고 돌아왔나? 놀래냈잖아. 이거 양아치. 그리고 엔간한 실비집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좀 특색이 좀 있어. 김밥 나오는 데 있고 아니면 찰밥만 나오는 데가 있고 근데 이런 차이들을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잖아. 생선구이가 나와도 어떤 생선구이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런 볼락 같은 경우는 진짜 고급 요리가 나오는 집. 생선구이라도 급에 다른 생선구이를 낼 수 있는 집. 전복죽 18,000원이야. 딴 데 가면 지금 4만 원 코스에서 내가 이 18,000원 한 그릇 다 먹으면 4만 원 빼기 맥주 2개 먹었잖아. 그럼 3만 원이잖아. 그럼 3만 원에서 18,000원 나중에 12,000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지. 안녕하십니까. 일타쿠마 김민성입니다. 여기는 사천시 사천읍. 사천까지 왜 내려왔냐. 맛봐야 할 특미가 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미라는 맛은 특별한 맛입니다. 특별한 맛이 있는 곳 우리 쿠플레이스에서 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동동 아구찜이라는 곳입니다. 쿠플레이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고 없습니다. 내 돈 내산입니다. 내가 먹고 내가 삽니다. 맛있는 집만 소개합니다.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먹었을 때 맛있다는 집은 한 7, 80%는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고 인정해 줍니다. 사천시 사천읍 오동동 아구찜 앞으로 들어가시다. 가시죠. 따라와. 안 올 거야?
안녕하십니까. 일타쿠마 김민성입니다. 나 상대는 네가 옆에 있잖아. 되게 좋아. 얄쌍해 보이고 좋아. 1년 만에 저희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무려 50만 뷰가 나온 향어 죽순편에 출연했던 그 마산 가포 지중해 카페 사장님입니다. 일명 주바오. 딱 닮았잖아요. 저희 큐플레이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먹어보고 맛있는 집만 갑니다. 저 먹고 나서 무조건 계산합니다. 다만 장소의 협조를 좀 빌릴 뿐입니다. 사천에는 오동동 아구찜이라 그러면 사천 이쪽 시내에서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삼천포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닷가라서 아구찜을 하는 집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다만 이 집이 서부 경남에서는 제가 볼 때는 원탑입니다. 오동동이 마산에 있는 지명입니다. 근데 오동동이라는 지명을 쓰는 만큼 마산의 명물인 말린 아구도 씁니다. 보시면 아구찜에 건아구찜, 생아구찜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오동동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오동동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아구찜은 특정 다수만 먹는 겁니다. 건아구찜 파는데 마산뿐이 없지만 생아구찜 파는데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다 보실 수 있게 생아구찜을 주문할 겁니다. 설명도 생아구찜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집에 특미가 있습니다. 없으면 장사 안 하고 있으면 장사하는 아구 내장 전골. 내장 전골이 어떻게 나오냐? 보통 지리식으로 해서 수육처럼 이렇게 찍어 먹도록 나오는데 이 집은 탕처럼 끓여서 간, 아구가 충실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구 위가 맛있거든요. 대창, 그걸 대창이라고 하는데 아구 대창까지 해서 딱 이렇게 찍어 먹으면 세상 안 부럽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아구 내장 수육 되나? 라고 물어보시고 들어옵니다. 손님들이. 없으면 없어요. 저 뒤에 주인분이 있는데 주인분이 되게 까칠합니다. 까칠해도 음식만 하나는 1등이기 때문에 너무 맛이 있으니 저 서빙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음식이 되게 맛있습니다. 이 밑반찬 하나라도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이 집은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집은 소개하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김쿠마의 지론입니다. 오늘 한번 시켜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죠. 주문할게요. 생아구 하나 하고 생아구하고 그 아구 수육, 아구 내장탕. 알았다. 저래 까칠하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가 온다 빨리. 자 국물. 못 먹기 전에 반찬 설명 좀 드릴게요. 어머니 두부이 어디 사십니까? 참 맛있는 두부인데. 그랑께 오뎅하고 경상도에서 오뎅 빠지면 안 되지 반찬에서. 냉이 된장 살짝 해갖고 맛있게 무쳐놨습니다. 이 반찬은 경상도에서만 나오는 음식인데 포도하고 두부하고 해가지고 양념에 기름에 쫙쫙 뭉치 남기거든요. 이게 맛에 중독되면 힘듭니다. 왜냐면 생미역 무침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쪽 수도권이나 이쪽에서 위쪽 지방은 미역을 데쳐가지고 무치는데 생미역입니다. 여기 생미역이 나니까 깍두기에다가 이렇게 연수종에다가 반찬 이렇게 나옵니다. 반찬 하나하나 맛있습니다. 이걸 밥 먹을 때 먹고 일단 내장탕에 집중하겠습니다. 어떠노? 아 부드럽네요. 확실히 맛있어. 고소하게. 내장탕에는 어떤 게 들어가요? 살이랑 아구 위, 아구 간, 그리고 아구 꼬리 스타일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제 친구가 어류를 잘 안 먹습니다. 어저께 물어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 배하셔가지고 오시면 냉장고를 열면 전부 생선이었대. 그 냄새 트라우마에 이 친구는 안 먹거든. 비린내가 조금만 나쁘면 숟가락을 놔둔단 말이야. 비린내 하나도 안 나다고. 우리 푸바오 아무거나 다 먹게 생겼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구간이 기름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구간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게 만들면서 진한 그 맛들이 있습니다. 아구탕을 끓이면 아구에서 진한 국물맛이 우러나거든요. 시원한 국물맛이. 진하면서 시원하다? 이게 섞이기가 힘든데 이게 공존하는 맛입니다. 맛 자체는 전반적으로 다 깔끔한 것 같고요. 이제 식감으로 먹는다면 이제 대창에 씹히는 젤라틴 같은 식감이 좀 쫀득하게 잘 우러나는 것 같고, 국물은 매콤 칼칼한데 간에서 녹아나온 고소함이 같이 곁들여져서 그냥 밸런스가 되게 잘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거든. 야, 아구 대창이 이빨 없이도 먹겠다. 보들보들 해가지고. 전국에 이런 식으로 내장 전골을 하는 데는 하나뿐이 없다. 아구 내장으로 탕을 만든다. 참 힘든 일입니다. 네. 내장 자체가 소화액이 분비가 되면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걸 다 손으로 다 씻고 그 냄새 안 나도 다 빨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대창을 먹으면 냄새 하나 없거든요. 많은 손질이 필요한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싱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하나입니다. 이 집에서 파는 음식들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아구 내장을 몇 마리를 잡아야 이만큼 더 나오겠습니까? 오늘도 저녁에 내 100kg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00kg에도 얼마 많이 팔도 못 할 거예요. 어머, 얼마나 팝니까 100kg 뭐? 한 복사에 3인 정도 돼. 일단 냉동하고 아니니까 아주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결전에 우리가 찜만 했어. 네. 근데 이 내장이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기라 내장탕을 만들었어. 근데 손님들이 뭐 보고는
맛있다 품은 뒤에는 그만 니기에서 못 묻내는 거라. 애하고 대창만 해놔놓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째야 되나 해갖고 고기 살로 여차 이래가지고 연계 그때부터 히트돼. 이 앞에서 보고 있는데 안 먹고 싶나? 저 지금 침이 막 고여가지고. 일단 저희 쿡플레이스는 누굴 데려와도 부끄럽지 않은 집 별 표방하고 있습니다. 비린내나는 생선 못 먹어. 비린내 안 납니다. 냄새나는 아구간 못 먹어. 냄새 안 납니다. 질긴 대창 못 먹어. 안 질깁니다.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집입니다. 이 집에 오시는 팁을 알려줄게요. 아침에 9시 50분 비행기가 있습니다. 서울, 사천 비행기가 있습니다. 타고 오시면 딱 1시간 걸리거든요. 10시 50분 도착입니다. 그럼 공항에서 이 집 딱 5분입니다. 공항에 택시 타고 오동동 가주세요 하면 아저씨가 욕합니다. 가까운 데를 걸어가! 그러실 정도로 가깝습니다. 점심 때는 거의 있을 겁니다. 저녁에 떨어질 확률도 많고 있습니까? 라고 전화가 먼저 여쭤보시는 게 가장 큰 답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약? 전화 줘버려. 안 돼. 먼저 오는 사람 장땡입니다. 우리 동생 봐라. 술 마신다 이거. 아 더워라. 향어 때처럼 진짜 말없이 먹다가만 가겠다. 옛날에 아구는 잡으면 버리는 생선이었다고. 못생겼지, 이상하지, 버리는 생선이었다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아구 위 안에 있는 생선들을 먹는 그 정도의 생선이었거든. 근데 마산 어느 항구 앞에 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밥집이 있었는데 그 밥집에 아저씨가 들어가서 술을 먹고 할매한테 술값 주요 하면서 득 던진 게 아구 한 마리 던진 거야. 할매가 먹어! 잡아갖고 이 쓸도 못하는 거 잡아갖고 바퀴를 득 던지놨는데 그게 말라졌어. 말라 있었는데 이게 가시에 또 와가지고 맛있는 술 한 잔 만들어주소 이래 된 거야. 할매가 밉다고 그 아구 마른 거 그거 갖고 찜을해줬네. 근데 그게 너무 맛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뭐고 이거 좀 줄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할머니 집에서 유행돼가지고 쭉 전국으로 퍼진 거지. 처음에 아구는 건아구였다. 건아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생아구가 되고 건아구를 만들어가 전국에 퍼뜨리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건아구는 이제 먹는 매니아층들은 먹고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5,500만 인구? 다 공감이 가야 퍼지는 거거든. 지금 하면 보통 뭘 뜨는 거야? 아구찜밖에 더 뜨느냐고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거야.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할머니는 노벨상 받아야 돼. 어머니 고마이 1등이다 이게. 자 일단 여기 갔으니까 아구찜으로. 더 먹고 싶은데 위에서 안 들어간다 이제. 나 파블로프 걔인가 봐. 빨간 거 먹으면 땀이 나. 어때요? 그 아구찜 맛 생하고 부드러움을 갖춘 아구찜 맛 거의 그대로 맛 납니다. 요걸 내가 엄청 진한 걸 먹어놔가지고 좀 라이트하게 느껴지는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찜보다 당이 한 36배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 해도 나가는 거를 하면은 5대5. 이게 지금 중짜인 거죠, 당이. 인당 2만 원이면 땀 뻘뻘 흘려가면서 먹는다. 그러면 작게 먹는 양이 아닌데. 나도 과식을 했다. 이게 2번, 3번을 먹었으니까 영호이도 주는 거. 아따, 진짜 맛있게 먹네. 아구찜에 어떤 지도 들어가는지 아구찜에 아구하고 미더덕 이런 거하고 보통 일반 아구찜에 들어가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 집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콩나물보다 아구향이 더 많다는 거. 소위 말하는 아구찜의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구찜인데 콩나물이 더 많은 집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비교해 보십시오. 콩나물보다 아구가 더 양이 많다는 거. 내장탕이라는 이름을 달아들 만큼 매장에 아주 충실합니다. 옆에 주가 옵니다. 먹습니다. 카메라 다 당겼습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아주 양이 많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셨는데 다이어트 한 그릇 같은 소리하고 3그릇인데 5그릇. 자 오늘 그 사천시 4,500 오동동 아구찜 정리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아구찜 중에 왜 이 집이냐? 다른 집에는 없는 이 집만 전국 유일하게 이 집만 있는 아구 내장탕이라는 탕이 있습니다. 그 탕에 대한 맛은 특미입니다. 특미. 특별하게 먹어볼 만한 맛을 특미라고 그럽니다. 다른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특미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치사철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한 달씩 빌 수도 있고 아구탕이 그 수급이 안 될 때는 오로지 생물만 다 취급하시니 아구 내장을 100kg 정도를 3일에 다 쓰시는 집입니다. 그만큼 아구 내장탕이 특미로 소문나 있는 집입니다. 이 고기 보시면 깊습니다. 계속 떠도 나옵니다. 성인 3명이도 충분히 먹었습니다. 아끼지 않는 음식들, 어머니 푸근한 인심들 다 어우러졌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꼭 찾아올 만한 이유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사촌도 한번 둘러보시고
삼천포 대교까지 쭉 가셔서 한번 여행하시는 겸 겸사겸사 들리시면 참 좋은 데이트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만 주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일타코마 김민성입니다. 여기 많이 익숙한 곳입니다. 누가 봐도 딱 아는 곳, 한 번쯤은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와본 곳,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내가 여기 왜 왔냐? 모든 회들은 맛이 다 비슷합니다. 맛이 비슷한데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달라집니다. 전국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칼질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전설의 칼잡이. 제가 이 집 주인하고 안 지가 한 20년 가까이 다 됐는데 20년 알았는데도 칼질은 저는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셰프님도 칼질 그렇게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데 나쁘지 않은데 거기 들지도 못해요. 승질 숙이는 걸 떠나서 들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잘하십니다. 그래서 가게도 소개시켜드리려고 오랜만에 쿨플레이스로 왔습니다.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 자, 금성나주 수산입니다. 광고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철저한 내돈내산입니다. 노량진을 찾아오시면 여기 남산문으로 들어오시가 직진하셔가지고 바로 보입니다. 그럼 송정리라고, 형수 고향이 송정리입니다. 광주 송정리입니다. 그래서 송정리 내놨는데 옆에 사모님 계시죠? 예, 이분 고향이 송정리라서 송정리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형님 고향은 놔주시고. 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금성나주수산의 사장님입니다. 제가 모시는 전설의 칼잡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오롯이라 그러잖아요. 껍질하고 살을 벗겨내는 거. 그 부분부터 해서 칼 썰어낼 때 두께, 양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오롯이는 왜 중요한 거예요? 수율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수율도 수율이지만 껍질하고 살에 붙어 있는 그 지방, 이걸 얼마나 잘 벗겨내느냐. 생선은 지방맛 아닙니까? 고소한 맛. 고소한 맛이 항상 1등인데 그 고소한 맛까지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 자, 어종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보시면 자, 도미, 요 우럭, 요 북발이, 북발이 큽니다. 자, 이놈들이 중요한 건데 요. 자, 강원도에서 돌삼치라고 부르죠. 노래미, 쥐노래미, 대짜. 와. 예, 이런 게 귀합니다. 짠 것들은 모르는데 큰 것들은 귀합니다. 저 크기는 이 잘 없죠. 정도 크기면 감성돔하고도 안 바꾼다고. 저도 감성돔 물로 이거 물려 요거 먹습니다. 옆으로 요 돌아보시면 광어, 농어, 그리고 강도다리. 강도다리 맛있거든요. 이거 양식입니다. 근데 강도다리 양식이 살이 빵빵하고 맛있습니다. 강도다리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회로 자, 먹는 회로 드셔도 되고 새꼬시로 드셔도 되고.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대왕자바리, 밑에 해가지고 능성어, 감성돔, 이쪽 도구보종이죠. 이제 돌돔. 보통 수산시장 오면은 요 위쪽에 있는 애들이 좀 고급 어종인 거죠? 아무래도 좀 위쪽이 나면 고급보종이지. 그런 부분들 있죠. 밑에 방어. 다 팔았네, 영감제. 갖출 수 있는 어종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고. 매일 바뀌니까. 사장님 오늘은 뭐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뭐 추천하시랍니까? 손님이 뭐 원하는 거 해드려야지. 손이 원하는 거 애들이. 말씀 좀 하셔서, 와, 진짜 막. 우리 사장님은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 호객행위가 없을 것 같아요. 형수가 하시 형이 뭐 아무 말도 안 해. 가만히 있어. 언제나 얘기하지만 셰프님 얘기했잖아요. 기술자 중에 제일 말 많다고 셰프님. 기술자 중에 내가 제일 많아. 저는 오늘 저 놀래미는 꼭 먹어보고 싶어요. 노래미 한 마리 하고 강도다리 새꼬시 좀 하고 오늘 사이즈 중 사이즈면 회 맛이 괜찮아. 매운탕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형님. 새꼬시는 저만한 크기가 제일 맛있나요? 그렇죠. 너무 크면 뼈가 억세가지고 손질을 봐요. 이제 이 양반이 전세 칼질 손질 보러 왔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어종 소개도 좀 해주시고. 오징어 새꼬시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노량진에서 말 제일 없는 양반이에요. 해뜰 때는 신중하게. 도다리는 이제 뺀찌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따지면 이거 뺑 벗기거든요. 벗기는 건데 형님 안 그래 안 하더라고. 거의 오늘은 사장님이 말씀이 별로 없으셔서 이렇게 옆에서 중계하는 형태로 찍게 될 것 같은데요. 칼이 잘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해, 영감지. 아까도 만나서 야 오늘 네가 말 다 해라. 중간 뼈를 제거해야 돼요. 억세니까 중간 뼈를 제거해야 돼요. 아 저렇게 저기만 빼고 가운데 부분 다 빼버리고. 뭐가 이렇게 각이 살아있는 느낌. 쫙쫙쫙 빼잖아. 봐. 여기 보시면 여기 굵은 뼈들은 다 제거됐어요. 뼈 있잖아요. 뼈 쓰자고 여기 밑에 새꼬시 얇게 썰어내는 거예요. 새꼬시는 다 이제 정리가 돼 있고요. 다 우럭을 진짜 매운탕에 뼈만 있겠는데. 독하다니까요. 놀래미 하는 건 똑같은데요.
저 이제 남아 있는 그 뼈에 붙어 있는 그 살을 보면 그 요리사의 그 실력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독하다니까 형. 이거 나중에 다 봐봐요. 나 매운탕 먹을 때 봐봐. 독해. 아또 우럭 살 잘 쪘네. 막힘이 없네요. 매일 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칼질이랑 길게 있더라고 형님. 그래서 내가 칼질이 형이 있거든요. 지금 찍어서 그렇지 이제 사람들 밀릴 때 바쁘잖아요. 이렇게 회 만지면은 어느 정도 두께로 썰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감이. 생선은 원래 육질이 단단한 거 좀 얇게 뜨고 이제 돔이나 이런 건 기름기 많은 생선은 약간 두껍게 떼야지 이제 맛이 이제 낫죠. 지금 쭉 나오니까. 노래미, 우럭 이런 거 다 락피시잖아요. 돌돔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돌돔에서 하는 고기들 다 맛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 무게. 네, 무. 사람들이 우럭을 매운탕 끓이만 생각해서 그런데 우럭이 진짜 맛있는 생선이에요. 그냥 썰어 포로 뜨지 말고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십시오 사장님. 그냥 썰어 아니면 포로 떠. 알아서 맛있게 해주세요 형님. 눈 깜짝할 사이. 굵기에 따라 달라져. 이게 생선마다 지금 다 다르네요. 결이 다르니까 노래미는 크고 노래미 살이 보기보다 땅땅합니다. 땅땅합니다. 셰프님도 몇 점 잘라야지 내가 비교를 해보지. 나는 비교 영상 많잖아. 또 이번에 이제 새꼬시. 새꼬시. 네, 새꼬시. 수작업이었는데 지금은 기계가 기계로 나오니까 기계로 내려버리면 안 하고처럼 그냥 내려가는데 그쵸. 안 하고도 예전에 다 손으로 해서 썰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수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쇠가 많이 닿으면 그만큼 맛이 좀 떨어지죠. 기계하고는 완전 맛이 다르겠다. 이렇게 봐도. 껍질도 기계를 안 벗기고 저희 손으로 벗기죠. 좀 고지식한 양반인데. 그 껍질을 벗기는 기계를 안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껍질 벗길 때 물이 이렇게 쌓아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안 벗기니까 잘 기계도. 물이 들어가면 이게 물이 스며들면 이 맛이 없어요, 새꼬시는. 잔뼈 한번 다 쳐주시는 건가요? 예, 한 번 더. 우리 일타코마 보고 왔다. 그럼 어떻게 주실 겁니까? 일타코마 세트 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주세요라고 주문이 들어온다. 똑같이 해드려야죠. 시간이 좀 걸려도. 네. 제 픽을 믿으십시오. 맛있습니다. 지금 맛있고. 최고. 예. 새꼬시도 즐기고 노래미에다가 우럭까지 드셔보시면 맛이 하나하나 다 다를 겁니다. 바로 079번 금성 나주입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찾아오셔도 됩니다. 좀 잘해주셔야 그래도 구독자들 오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출연하시는데 말씀 한 번씩 해주시죠. 아이고 긴장도 되지만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찾아오시면 진짜 성심성의껏 그 양이든 뭐 품질이든 좋은 걸로 신선한 걸로 갖고 맛있게 갖고 해드리겠습니다. 매운탕거리하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식당이나 안 그러면 이쪽에서도 저 건전해준 식당 가시면 됩니다. 먹방 하러 여기가 장터 식당에 올라왔습니다. 노량진에 오늘 여러 군데 소개드리는데 저의 그 아침마다 밥 먹는 곳이 여기라 굳이 촬영 허가도 안 받았습니다. 그냥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배 갖고 침 잘 안 넘어가는데 노래해 보니까 또 싹 또 올라오네 또. 대표님 그러시는데 왠지 반딱거리지 않냐 그러는데 어르신 자르는 반딱반딱하네. 그러니까 확실히 기름기가 살아있어서 그런지 반딱반딱반딱해. 자. 그날 숙성회만 먹다가 또 색다르네요. 그럼요. 바로 숙성 뭐가 맛있다보다는 결이 다른 부분이니까 이게 맛있는 부분이 이빨 끌어올린 게 숙성이고 이 식감 오도독오도한 식감을 좋아하고 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고 자 새꼬시에다가 새꼬시는 딱 막장에다가 깻잎하기 탁 얹어갖고 아까 행수 그러셔서 새꼬시는 깻잎. 새꼬시는 깻잎 그래.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옛날에는 새꼬시가 참 맛있었는데 요 근래 걸리는 것도 많고 뭔가 좀 밍밍하고 칼질의 차이인데 기계로 하는 거라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진짜 손질이 기계로 내리는 거하고 달라. 완전 달라. 뼈가 걸리지만 이빨에 걸려가지고 단 두 번 씹을 정도가 아니. 그리고 이게 생선 칼질 좋다. 감칠맛이나 이런 게 확실히 새꼬시를 썰 때 살맛도 수산을 먹었다고 또 살 맛이 다르니까. 금성 나주 좀 써네. 좀 하네. 좀 써네. 형님하고 안지는 한 20년 됐는데 처음 볼 때부터 와 칼질 봐라 싶었는데
나이가 들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계속 있는 거라. 뭐였지? 계속 잘하는 거야. 이 날이 갈수록 기술이 늘어나는 양반은 저런 양반이 없다 싶더라고. 초당도 살짝 얹어가지고 같이 섞어서. 셰코시가 또 확실히 기계로 한 것보다 기계로 하면은 그게 있거든요. 이물감이 있는데 반대 기울레가 딱 쓰러쁘더라 이거. 아 그리고 이 오쿠마 세트는 무조건 드세요. 내가 우럭을 좀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에이, 우럭을 700~800g 남아야 돼. 이 정도 굵기로 몇 점 안 되지만 이 정도 굵기로 딱 썰어 놓으면 입에 한 볼륨감이 좋습니다. 꽉꽉 들어찹니다. 우럭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었구나. 맛있어요. 이거 두 개에 비하면 약간 무르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두께를 그만큼 또 두께 딱 되니까. 이 세 개 중에서는 우럭이 제일 달아. 나는 맛있는 거는 이게 제일 맛있네. 셰프한테는 대단하죠. 또 쿠마에서 먹을 때랑 또 달라요. 에이, 난 달라요. 아유, 맛있다. 단맛. 이 정도면 성인 3~4명에서 충분히 먹고 남는다. 매운탕 바라주세요. 여기요. 일단 세트 구성이 너무 좋다. 김쿠마 세트. 다른 것도 다 맛있지만 이거는 확실히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먼저 고지식한 면이 있어. 근데 자기가 힘들어도 맛있으라고 하는 거니까. 노래미 특히 맛있네. 노래미가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생선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되게 흔했는 생선인데 지금은 이 노래미 이 정도 크기가 없습니다. 노래미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진짜 맛이 많이. 진짜 나는 안 바꾸겠다. 감성돔하고 안 바꾸겠다. 감성돔 밋밋하거든요. 노량진에 단골집 하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믿고 다닐 수 있는 단골집. 금성다주수산 뭐 제가 아는 형집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칼질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특이한 어종은 아니다 하면 도미강어, 우럭 어떤 사람이 칼질하냐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가지 같은 거 없습니다. 정살제를 하고 있고 가셔서 일타쿠마가 보냈다 해서 와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칼질 잘 해드릴 겁니다. 월이나 아니면 분기마다 그건 해줘야 될 것 같아. 설마다 쿠마 세트는 항상 하나씩 만들어놓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이거. 조금 이따가 드세요. 예예. 니 봐봐. 아니 없어요. 이거는 너무한 거야. 아니, 없어요, 이거는 살 이렇게 뜨는 누가 이렇게 먹으라고. 금성수산에서 먹을 때는 매운탕은 좀 큰 기대하지 마시기를. 봐라 우럭 이런 아프다 이거. 이런 아프다. 근데 그 손님한테 한 점이라도 더 주고 뼈에 붙은 살이 맛있는 걸 알기 때문에 형님이 그렇게 간절하시는 거라 누구한테 뭐라 그래. 근데 노량진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 것 같으세요? 셰프님 보기에는? 도심 속의 바다입니다. 솔직히 말해드리면 좋은 고기들 올라와요. 제가 먼저 쳐주니까. 근데 지금 뭐 노량진 오면 사기 나간다 뭐 수산시장 사기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야기해 주잖아요. 뭐 괜찮다고. 근데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되는 거 뭐. 그건 일타쿠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시장 상황을 알면은 또. 그러면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도 이걸로 해가지고 이윤을 쌓고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와서 또 주고 원래 뭐 어디 가서 원가가 얼마인데 원가가 찾을까 하면 자기가 낚시해서 자기 키워가지고 먹어야지. 그게 아닌 다음에 정당한 이윤을 주고 먹는 게 답인 겁니다. 마무리할까요? 오늘 매운탕까지 많이 먹어봤습니다. 매운탕 영감지 살 너무 많이 떠가지고 살이 빼짝 말라가지고 이봐 살 빼라고 매운탕 양념이 맛있습니다. 네, 한 마리 매운탕까지 따로 갖고 와 드시는 게 좋고 추천드립니다. 이 집 광고해 주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로 저보다 칼질 한 300배 잘하시고 사람들한테 속임 없이 장사하시는 분도 이런 분도 있다라고 소개시켜 줄 뿐입니다. 저 쿠플레이스 오랜만에 했는데 이런 집들 왕왕 소개할 테니 왕왕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혹시나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쿠마 세트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2월까지. 그러면 맛있게 주실 겁니다. 2월, 3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두다리하고 우럭 계속 나오는 거고 노래미가 조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미가 없으시면 다른 학피씨를 좀 섞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걸 섞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름기 있는 거. 오랜만에 찾아온 쿠플레이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컴플레인. 난리 나지. 뭔 생각으로 그러겠지만 조금 넣어보지. 우리 고기 이랬어? 나는 고기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안녕하십니까. 일타쿠마 김민성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오키나와 국제거리입니다. 오키나와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돼지고기 요리죠. 돼지고기 해초 요리인데 그걸 뛰어넘는 음식이 있습니다. 와규입니다. 와규는 고베가 유명한데 여기 이시가키라는 섬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자섬입니다. 자섬에 들어있는 이시가키규 새끼가 고베를 넘어가면 고베규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보시죠.
소주 한 잔이랑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시가수교 모토뷰를 다루고 있는 재밌는 집입니다. 같이 가시죠.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고기가 있네. 이게 워터 에이징이라는 건데 고기나 물고기나 공기를 맞으면 산패가 되거든. 진공을 쳐놓고 또 한 번 더 주는 건 물속에는 또 산소 없으니까 산소하고 마찰이 안 되니 얘는 계속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아 이거 압축도 되는 거구나. 와 여기 이제 엎친살 이시가치 마블링 장난 아닌데? 자, 불 들어왔다. 제가 오늘 고기 맛있게 굽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고기는 불판 위에다가 비계로 싹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굴까요? 내가 구울게, 내가 임마. 내가 이거 칼질로 밥 먹고 사는데 이제 아쓰기. 그래 동생이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돼지고기부터 먹는 게 아니고 소고기부터 먹읍시다. 소고기부터요? 그래, 소고기 좀. 와 죽인다. 예술이다 예술. 일단 먹기 전에 제가 뭐 다른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가 오키나와 남쪽에 국제거리. 여기가 제일 핫한 거리예요. 오키나와 여기에서 거의 다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여기. 돈키호테가 있는 데가 거의 메인 거리거든요. 돈키호테도 큰 돈키호테가 있어요. 근데 크더라고요. 뭐부터 먹어야 돼요? 고기 설명드릴게요. 이쪽 부분은 갈비살, 갈비 부분, 이쪽 부분은 치마 부분, 이쪽 부분은 로스 등심 부분, 이쪽은 이제 갈비살, 늑간살 부분입니다. 늑간살, 황제살 부분입니다. 하람이라고 하면 안창살 하람이라고 그래요. 이쪽은 오키나와 북쪽에 모토부조에서 나온 고기입니다. 이건 차돌 부분입니다. 차돌 두껍게 썰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이 이시가키규를 쓴다는 건데 이시가키규가 뭐냐? 섬이 여기서 1시간 정도 배 타고 가면 섬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을 옆에 두고 있는 자섬입니다. 이 소가 작은 송아지 새끼가 고베로 가면 고베규가 될 만큼 되게 유명한 소입니다. 소위 말하는 와규의 모토죠. 오키나와에 많은 스테이크 집이나 많은 고깃집이 있는데 이시가키규를 쓰는 집들은 몇 집 없습니다. 왜? 비싸거든. 비싸면 못 쓰지. 단가가 안 나오니까. 저는 좀 이상한 양반이라 그걸 쓰더라고 이거. 자 치맛살부터 먼저 거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이 소고기는 이 소리가 또 예술이거든. 어허, 진짜 죽인다 죽여. 딱 그 말. 와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먼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서. 동생이 버릇없이 또 먼저 먹으면. 아 괜찮다. 버릇 없게 뭐 이미지 굳혀지면 되지. 형님 소금 왜 안 나와? 감사합니다 형님. 자 여기 이제 치마살입니다. 치마를 길게 옆으로 길게 썰었습니다. 고기 그냥 스르르 녹아 부를 거야.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냠냠. 어떻게 이러지? 그냥 녹아 빛나. 진짜 너무 녹는데요 그냥? 어때요? 그냥 녹으니까. 한국에서 키우는 그런 소들하고 조금 다르다고 들고 알았는데 한국에서 키우는 소들은 이제 그 누렁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와규가 우리나라에서 넘어갔다 일제시대 때 식소의 원형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거는 아직까지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검은 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하노이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하노이 지방이 진짜 골고루 딱딱 씹히는 맛과 지방이 고소한 맛이 같이 있어요. 마블링.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는. 이 구독자분들이 딱 아실 거야. 이거 고기 색깔만 봐도 이건 그럼요. 찐이다 아니다. 형님 맥주 한잔 하세요. 스미마셍. 나만 오네가시마스. 삐루 아니에요? 나만 니해야 돼. 이런 데까지 맨입으로 못 먹는다. 이쪽은 어디예요? 등심 살치 쪽입니다. 로스. 약간 지금 생긴 건 약간 떡갈비 같은 느낌인데 텐션을 속일 수가 없나 봐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 생선을 먹을 때랑 이걸 먹을 때랑 좀 다르네. 기분도 좋고. 아, 그럼요. 자, 고기 먹어봐. 고기 아, 먹어봐. 형님, 아, 형님 먹어봐. 드세요, 형님. 나는 몇좀 못 먹는다. 자, 아, 고기. 근데 진짜 예술이다 예술. 딱 그 말이 딱 정확하다. 짠. 아 좋다. 사실 그 어렸을 때 일본 여행 오면은 딱 반주로 생맥주 한 잔씩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생맥 먼저 시키고 시작하지.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 지금 나네. 이거는 기름이 좀 덜한데 그 뭐라 그러지? 기름이 느끼한 게 아니고 맞아. 딱 그거야. 기름이 느끼하지가 않아. 고소해. 딱 그게 내가 그 표현을 하고 싶었어. 그냥 행복해. 햄뽕네 햄뽕아. 어? 와. 제가 쿠마 형이랑 컨텐츠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형이 맨날 맛있는 거 주니까. 갈비살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우도 분명히 맛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 그 특유의 맛이 있어. 그럼 다른 맛들이 있어. 키우는 방법이 좀 다르다면서요? 그럼요. 키우는 방법도 다르죠. 최대한 안 움직이게 만들기도 하고 일단 축사들이 되게 깨끗합니다. 아, 물가 맛있다. 와. 역시 갈비살이야. 갈비살이 거기만 육향 쫙 피나게 나면 맛있어. 육즙 부각된다. 딱 씹으면서 옆으로 육즙이 그냥 확 튀더라고. 이 집이 내하고 오래된 형집이고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저형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진영 같은 형이랑 하면서 계속 고기 우리 여기 있을 동안 우리 계속 고기 먹자. 맛있지. 갈비네 형. 맛이 어때? 한번 먹어보세요. 오늘 어때요?
이게 맛있네. 우리 집 고기가 이랬어. 우리 집 고기가 이랬어. 우리 동생이 와가지고 다 잡아준 거야. 여기 형이 또 이렇게 딱 세팅을 해줬구나. 고기를 보관하는 방법, 생고기를 어떻게 쓰는 방법을 다 가르쳐준 거 같더라고요. 아이 부끄럽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우리 둘이요?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그때 몇 년도 한 20년 넘었죠. 와. 아, 잡숴 그런 거 쓸데없어. 아 진짜 맛있다. 당일날 도축한 거 딱 가져와서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시가키에서 바로 잡아서 바로 넘기죠. 내 말이 맞네. 근데 이 모토부교는 제일 싼 거야. 이 부위가 싼 부위예요? 차돌이 제일 싼 부위. 사실 좀 싱겁긴 하다. 이 시각기에 비해서 좀 싱겁긴 하다. 모토가. 저 일타쿠마하고 저 히트TV 오는 사람들 서비스 좀 되잖아요. 아 너무 좋죠.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오키나와 소주 한잔 와가지고 형님이랑 제 이름 다 파세요. 나 팔아요. 팔면 전무님 주방 책임하고 있거든요. 한거나 많이 줄기네. 네. 네. 일단 이름 파세요. 이름 파면 됩니다. 하나는 안창입니다. 안창. 못 지내가지고 안창 맛있다. 벌써 다 비었네. 나는 고기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아 김치 모리와 와세. 예. 이거 뭐 따로 팝니다. 따로 팝니다만은 그냥 이름 대고 이거 하나 드립 주실 겁니다. 다 주실 거죠? 예. 형 자꾸 이러면 거들나 여기. 괜찮다. 내 거 아니다. 일본 김치 나는 맛이 있어요. 한국 맛을 찾으려면 안 돼. 김치 시원한 맛은 있네. 자, 들어올 때 워터 에이징을 해서 이야기했는데 저 워터 에이징은 난 그렇게 생각해. 숙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터 에이징하는 고기는 잡아서 진공친 상태에서 바로 물에 잡아 넣습니다. 한 1, 2도, 높은 2, 3도 정도 되는 물에다가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대로 두고 진공을 치면서 산소가 차단되는데도 물에 들어가면 완벽히 차단되겠죠. 초신선육을 잡아서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 넣어놨을 때 한 3, 4일 정도 돼도 그 초신선육의 상태를 유지하는 걸 저는 먹었거든요. 숙성도 천천히 되겠죠. 천천히 되겠지만 숙성보다는 그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스탑 딱 이거네. 그냥 스탑. 스탑하고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리 물에 담가놓고 얼리 넣어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니까. 자, 우리 이제 소를 넘어가고 돼지고기 넘어갑시다. 돼지고기로. 돼지도 좀 특이하다면서요? 그럼요. 이름 웃기자. 아구. 아구? 아구. 아구 물고기 아니죠? 오키나와 토종돼지입니다. 오키나와 이런 말이 있어요. 돼지 울음소리 때문에 돼지를 다 먹는다 그래요. 아, 돼지는 버릴 게 없다? 거의 소고기 가격하고 맞먹는 정도의 돼지고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가격이 비슷해? 비싸죠. 좀 가져오세요. 이거는 일본 돼지고기고, 일본에서 키운 돼지고기, 오키나와 특산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층이 다르죠. 뭐부터 먹어봐야 돼? 자, 이것도 바로 먹어야지. 자, 돼지고기 한번 먹읍시다. 아, 이거 궁금하다, 이거는. 아구는 지방 맛이 다릅니다. 아, 무감각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지방이랑 맛이 아예 달라요. 버터에 가까운데? 지방이 쫀득쫀득하잖아. 그러니까 지방이 약간 녹진한 맛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묵진하고 이 먹었을 때 쫀득쫀득 씹힌 식감부터 해서 이 정도면 지금 삼겹살 지방이 많다고 지금 안 그래 삼겹 지방 갖고 우리나라 난리인데 사실 이거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컴플레인. 난리 나지. 재래돼질수록 까만돼질수록 지방이 더 많습니다. 우리 그 찍어봤지? 진짜 지방이 많더라. 얇게 썰었는데 얇게 썰었는데도 볼륨감이 딱 느껴지잖아. 일본산 돼지 먹어볼게요. 일본산 돼지 먹으면 확실히 아구하고 맛이 차이 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삼겹살이랑 거의 흡사하고요, 사실. 맞다. 네. 저는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얘를 먹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시가키큐 부위별로 먹어보고 아구까지 먹어봤습니다. 오키나와에 오시면 소주 한 잔, 술집인가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맛있는 야키니쿠집입니다. 제주도 음식으로 적당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오시면 혹시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시가키큐를 파는 곳도 많이 없고 팔아도 되게 비싸게 받고 저 양반이 뭔 생각으로 이 가격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왠지 한국에 도입하면 난리 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수급이 안 돼가 안 된다. 아, 이거 수급이 안 돼요? 안 되지. 아, 뭔가 좀 아쉽다. 약간 마음은 벌써 지금 차렸어요. 지금 3층 건물 샀어, 지금. 오키나와에서 제가 독일을 소개했는데 소위 말하는 남해처럼 보물섬입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다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떠봉.